(2021) K3 리그 22라운드 양주시민축구단과 창원시청 축구단의 경기 지금부터 중계방송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이태곤입니다. 오늘도 남윤성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14위의 양주, 9위의 창원이 만났습니다. 네, 갈 길이 좀 바쁜 팀은 아무래도 양주가 되겠죠. 창원 입장에서도 아직까지는 이 플레이오프 진출에 대한 희망이, 마지막 희망이 좀 남아있는 반면에 양주는 이제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습니다. 네, 사실 양주가 시즌 초반만 하더라도 잘하는 팀이구나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약간의 역습 패턴이 좀 양주의 주요한 전술이었고, 이 부분이 또 상대적으로 좀 잘 먹히는 느낌이 있었는데, 시즌 초반에 좋았던 흐름이 한 번 끊긴 이후에 다시 한번 살아날 좀 가능성이 많이 보이지 않고 있는 양주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경기에 앞서 양 팀의 라인업 먼저 살펴드리겠습니다. 홈팀 양주시민축구단 박청희호 골키퍼, 최윤성, 박동훈, 배진수, 이동건, 현승윤, 윤선호, 주종대, 심은섭, 권현성, 이승엽 선수가 먼저 나섭니다. 네, 박성배 감독은 다시 한번 심은섭과 배진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 중앙센터백으로 배진수가 위치할지 이동건이 위치할지는 좀 살펴봐야 되겠지만, 일단 최근에 가장 본인들에게 익숙한 포메이션인 3-4-1-2 포메이션을 꺼내 들은 박성배 감독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에 맞서는 원정팀 창원시청 축구단 이승규 골키퍼, 황재훈, 신태한, 김주헌, 김영한, 양준모, 김현중, 이현성, 김동희, 임예담, 김민규 선수가 선발 출전합니다. 네, 창원은 청주와의 패배가 조금 아쉬웠던 느낌은 있지만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시스템 자체가 비슷하고 어떤 선수가 뛰어도 사실은 비슷한 현재의 축구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일단 지난 경기와 비교했을 때 5자리 선발 변화는 있지만 그래도 큰 틀은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말씀해주신 대로 어떻게 보면 창원이 청주 패배 이전만 하더라도 뭔가 다시 올라오는가 이런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네, 전체적으로 플레이 스타일도 계속해서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아무래도 창원의 입장에서는 2연승의 흐름이 좀 끊겼다라는 점은 좀 아쉬울 수 있겠지만, 오늘 다시 한번 양주를 상대로 좋은 기억을 이어가려고 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 최희루 주심, 손상수 제1부심, 홍석찬 제2부심, 이태우 대기심께서 오늘 경기 함께 해주겠습니다. 자, 양주의 침체기가 길어지고 있는데 가장 큰 숙제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공격력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양주가 수비적으로 이번 시즌 계속해서 임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본인들이 좀 수비만 하는 상황에 갇히다 보니까 공격적인 상황에서 해결이 또 안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번 시즌 문제가 이어지고 있고요. 저희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주는 내려갈 곳이 없다라는 표현을 했었는데, 사실은 FA컵에서 전북현대를 물리치고 8강에 진출할 때만 해도 양주의 지금 이러한 위치를 예상했던 팬분들은 없을 거거든요. 그렇죠. 양주는 정말 남은 경기 각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양주의 분위기가 최근에 너무나도 안 좋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원정에 와 있는 창원 입장에서는 기회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특히나 창원 입장에서는 지난 양주와의 첫 번째 맞대결에서 약간의 논란이 좀 있었죠. 그런 네. 아쉬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좀 분위기를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최근에 창원의 흐름, 전체적인 선수들의 플레이나 합이 시즌을 거듭할수록 좀 맞아드는 느낌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그 최장 기록 경기를 또 제가 했었는데 사실 제가 뭐 했다고 하면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뭔가 그만큼 K3 리그가 정말 변수도 많고, 당연히 물론 일단 시스템적으로 가장 아쉬운 점은 VAR 시스템이 없다라는 것은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요, 전체적으로 심판진들도 항상 매 경기 집중하고 최선을 다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선수들도 그리고 팬들도 좀 지켜봐 주시고 많이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이 대회랑 리그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팬 여러분의 관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아무래도 팬들도 건강한 관심이 중요하죠. 네, 맞습니다. 사실 관심도 다양한 종류가 있겠지만 말씀해주신 그 건강한 그리고 응원, 네, 맞습니다. 애정이 필요한 이 K3 리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날씨 같은 경우에 뭔가 드디어 땡여름이 지나간 느낌이에요. 네, 선수들이 경기를 펼치기에는 정말 좋은 날씨입니다. 습도도 좀 적은 반면에 일단은 바람도 선선하게 불고 있기 때문에 오늘 양주 고덕운동장 두 팀의 선수들이 치를 수 있는 컨디션은 가장 좋은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양 팀의 선수들이 경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일단 결의를 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확실히 또 2시 경기를 오랜만에 제가 하다 보니까 느낌이 좀 새로워요. 네, 저희가 항상 최근에는 낮 경기가 좀 없었죠. 네. 계속해서 19시, 7시에 전 경기가 펼쳐졌었는데, 오늘은 낮에 이렇게 해가 뜬 상태에서 경기를 치르게 되겠고요. 아무래도 양주 입장에서는 홈 경기이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가 필요하겠지만 최근에 12경기에서 승리가 없습니다. 네.
12경기에서 뭐 거의 무패 소리밖에 안 들리고 있죠. 네, 4무 8패. 그러면서 3득점을 기록을 했는데 실점이 22실점이에요. 아무래도 좀 좋지 않은 흐름이고 그마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면은 최근에 득점을 기록했던 윤병우와 김석진, 김경훈 선수 중에 그래도 윤병우 선수는 남아 있거든요. 네. 하지만 최근에 시즌 초반에 좀 득점을 담당했었던 황정현 선수의 부상으로 인한 이탈은 좀 아쉬울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양 팀의 선수들이 전반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 팀의 경기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 흰색 유니폼 창원시청 축구단, 화면 오른쪽 푸른색 유니폼 양주시민축구단입니다. 네, 시작하는 포메이션을 봤을 때 양주는 3-4-3 포메이션을 꺼내 들었습니다. 네. 김현성과 이승엽이 일단은 위쪽에 위치를 하겠고요. 현승윤이 그 아래서 수비형 미드필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선은 창원이 선축을 통해서 경기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자, 일단은 얌전하게 출발하고 있는 양 팀이에요. 보통은 빠른 템포를 준비를 해왔다면 시작부터 강한 압박을 가져가는 팀들도 있는데, 자, 오늘 경기 양 팀은 그런 패턴보다는 일단은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만, 네. 자, 말씀드린 순간 강한 압박. 창원 입장에서는 이번 시즌 사실 패스워크가 가장 뛰어난 팀들 중에 하나거든요. 네. 전체적으로 전진하는 타이밍도 굉장히 훌륭하고 동료들의 접근 타이밍도 좋기 때문에 양주는 오히려 창원의 이런 패스 플레이를 막기 위한 압박을 시도를 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민규가 빠른 스피드를 한번 활용해봤는데, 자, 지금은 또 윤선호가 끊어냈고요. 바로 앞쪽으로 뿌려줍니다. 해동. 자, 중앙볼 다툼 펼쳐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양주의 공격은 이렇게 무산이 됐습니다. 자, 황재훈 탈압박하는 과정에서 패스미스가 한 차례 나왔고요. 자, 양주의 초반 압박이 괜찮습니다. 창원이 풀어나온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 살짝 빼줬고, 자, 창원도 압박을 가져가 봅니다. 멀리 처리. 그러나 최전방 연결이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네, 양주 같은 경우는 역시나 지공 상황에서의 빌드업이 좀 아쉬운 부분이 이번 시즌 계속해서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선수단의 미드필더를 좀 활용하는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앞쪽으로 그냥 단순하게 전진하는 패스만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네. 양주에게도 시즌을 거듭하면서 디테일이 좀 살아나겠지라는 기대감이 있기는 했는데 박성배 감독이 아직 그거에 대한 대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네. 자, 사실 양주가 12경기 승리를 기록하지 못하는 동안 어떻게 보면 좀 단조로운 패턴을 보여줬었거든요. 네, 그 단조로운 패턴이 지속되다 보니까 상대편의 수비수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대비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시즌을 거듭하면서 좀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데 그 변화에 대한 시점이 한 번은 있었어요. 네. 박성배 감독이 포백 카드를 좀 꺼내드는 느낌도 있었지만 다시 한번 오늘 경기도 일단 포백으로 나서는 것 같기는 해요. 일단 멀리 걷어내면서 앞쪽으로 연결해 봅니다만, 자, 이번에도 연결이 되진 않았습니다. 자, 머리로 떨궈준 공. 전방에 연결되지 않네요. 하지만 흘러나온 공 다시 따내고 있는 주종대. 자, 스피드를 끌어올립니다. 앞쪽으로 연결. 다시 왼쪽으로 튀었고요. 자, 하지만 또 굴절을 유도해내는 황재훈. 코너킥을 만들어냈습니다. 양주시민축구단. 자, 일단은 지난 12경기보다는 뭔가 그래도 활발하다는 느낌을 오늘 경기 3분 동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양주가 일단 포백으로 시스템을 바꾸다 보니까 앞쪽 공간에 아무래도 공격 자원들이 좀 많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특이한 점은 주종대 선수가 오늘 경기 박동훈과 함께 나서기 때문에 오른쪽 측면이 아닌 왼쪽 측면에서 수비 역할을 맡아주고 있어요. 네. 자, 지금 공격 가담까지 해주면서 코너킥을 얻어냈고요. 자, 약속된 플레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살짝 지연이 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길을 잔뜩 모으고 있다는 거겠죠. 간결하게 붙입니다. 자, 뒤쪽으로 홈볼 슈팅! 네, 들어왔어요. 이게 들어갑니다. 자, 전반 3분 만에 양주시민축구단 선제골을 뽑아냈습니다. 네, 세트 플레이 상황에서 아무래도 양주는 좀 높이가 있다 보니까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흘러나온 볼에 대해서 지금은 일단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지만 잡지 않고 과감하게 슈팅을 때렸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이승규 골키퍼도 좀 반응하는 시간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네, 지금은 정말 벼락 같은 득점이어서 저희가 누가 넣은지도 못 봤어요. 네, 순간적으로 워낙 이 빠른 타이밍에 슈팅을 가져갔고요. 자, 다시 보이시죠? 뒤쪽으로 세컨볼. 들어왔어요. 선수가 이렇게 되면은 정말 팀이 필요로 하는 타이밍에 순간에 경기 초반 득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양주가 선제골. 저희가 또 활발하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씀을 드리자마자였기 때문에
자, 양주 입장에서는 오늘 경기 굉장히 기분 좋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된다라면은 양주는 다시 한번 파주전에 이어서 좀 리드를 경기를 주도할 수 있는 상황을 맞이한 상태거든요. 네. 이제 양주에게 중요한 거는 뭐 추가골도 중요하겠지만 역시나 승점 3점 오늘 경기는 반드시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박성배 감독의 경기를 하면서의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양주의 어떻게 보면은 슈퍼스타라고 할 수 있는 박청효 골키퍼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박정현 골키퍼가 후방을 또 안정적으로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양주 입장에서는 남은 시간에 수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뒤쪽에서 이현성이 이어받았고요. 자, 돌파하는 과정에서 네, 드리블이 길었습니다. 창원 선수들이 사실은 좀 침착하게 빌드업을 하면서 이 양주의 압박을 뚫고 나와서의 전진 타이밍을 좀 노렸을 텐데 세트 플레이는 어느 정도 창원도 준비를 했을 거거든요. 양주의 높이가 아무래도 걱정이 되다 보니까 근데 너무 초반에 이른 시간에 한 방 맞았습니다. 네, 그만큼 권현성의 슈팅이 예술이었어요. 네, 정말 나무랄 데 없는 마무리였습니다. 네. 자, 지금의 프리킥은 연결되지 않았고요. 자, 이승규 골키퍼가 침착하게 따냈습니다. 짧게 던져주고 있고요. 자, 일단은 확실히 양주 선수들이 오늘은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라인을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 자, 압박을 통해서 또 따냈습니다. 네, 또 뚫고 나오네요. 현승현이에요. 잘 자, 뿌려줬고. 측면 이거 반대편 볼 수 있을까요? 비어 있습니다. 타이밍이 좀 자, 늦기는 딱볼 크로스. 했는데. 하지만 이승규에게 잘렸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이 미드필더 지역에서 좀 간결하게 패스를 전방적으로 연결을 하다 보니까 창원 선수들의 압박을 계속해서 뚫고 나오고 있는 양주입니다. 네. 반면에 창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약간 누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네, 좀 경기의 초반의 접근 자체를 많이 애를 먹는 듯한 느낌은 분명히 있고요. 네. 자, 황재훈이 뿌려준 공. 이겨냈습니다. 반칙까지 얻어냈고요. 자, 김민규 선수가 프리킥을 얻어냈습니다. 자, 그 앞선 장면에서 반칙을 선언했군요. 그 뒤쪽으로 빼주면서 창원이 공격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번 거를 닫고 양준모. 창원이 역시 이 양준모가 잘해줘야지만 또 성적을 낼 수 있잖아요. 네, 뭐 거듭해서 이번 시즌 사실은 핵심은 역시나 양준모지만요. 네. 최근에는 김현중의 미드필더에서의 밸런스를 잘 잡아주는 역할도 굉장히 돋보이거든요. 뭘로 바꾸라고? 아무래도 후방에서의 안정감은 창원이 굉장히 좋은데 아쉬운 점은 오늘 경기 차영원 선수가 결장하게 됐다라는 점은 창원 입장에서는 좀 아쉬울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지금도 이현성의 원투 패스가 정확하지 않으면서 공격권이 다시 양주로 넘어갔습니다. 1080 양주 시민축구단의 스로인. 아이로 바꾸라고? 창원도 뒤지고 있기 때문에 압박을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아이가 있는데요. 없는데 1080에 높게 띄워준 공. 480 공격 진영에서 창원이 오랜만에 골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김민규가 아이가 버텨내지 나와? 못했습니다. 네, 그래도 오늘 경기는 창원 입장에서는 좀 누수가 분명히 있죠. 네. 차영원의 수비적인 밸런스가 빠지면서 차영원 선수가 1080 빠졌다라는 점도 480 가 좀 이거밖에 안 뼈아프겠지만 아무래도 최근에 흐름이 좋았던 김동섭이 또 경고 누적으로 빠지게 됐다라는 점은 좀 아쉬울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측 측면에서 지금 김민규가 볼 잡는 횟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양주의 수비를 혼자서 해결하기엔 좀 역부족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아니 강산 그래도 뭐해? 김동섭의 득점이 바꾸라니까 최근에 얼른. 터졌기 때문에 최경동 감독 입장에서 형, 어느 정도 잡지 공격진에 말고. 대한 이런 부담은 좀 덜 떨쳐냈겠지만요. 역시나 가장 중요한 건 새롭게 이적해온 이 김민규의 또 득점이거든요. 네, 슈팅! 그러나 박청효의 이리 와, 안정감이 그럼 빨리 돋보입니다. 순간적으로 임예담이었죠. 임예담 선수도 언제든지 이렇게 안쪽으로 치고 들어오면서 슈팅을 시도할 수가 있는 유형의 미드필더죠. 네, 자, 앞쪽으로 길게 역시나 안정감을 경기 초반 보여주고 있는 박청효의 킥. 지금은 반칙. 네, 뒤쪽에서 박동훈 선수의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네, 남은 시간 동안 아무래도 이 양주 같은 경우는 미드필더 지역에서 좀 강하게 창원을 압박할 필요성이 있어요. 네, 창원 선수들이 공이 없는 상황에서 이번 시즌 경기를 치러냈을 때 좀 경기 템포를 놓치거나 경기장에서 굉장히 불안한 모습들이 많이 나오는 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오히려 본인들이 볼 소유를 많이 하거나 이 창원의 후방에서의 빌드업을 강하게 압박하면서 좀 방해를 할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현성이 짧게 빼주고 오른쪽 측면 잘 열어줬습니다. 황재훈 크로스 연결. 전방의 수비가 먼저 머리 맞춰냈고요. 자, 김민규가 버텨주고 있습니다. 몸싸움 좋았습니다.
뒤쪽으로 볼 슈팅 오른쪽으로 네. 벗어납니다. 양준모의 왼발 그러나 바깥쪽으로 벗어났습니다. 네, 역시나 세컨볼의 싸움에서 양준모나 창원 선수들이 항상 잘 받아내고 중거리 슈팅을 시도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 양주 선수들은 이 미드필더들이 수비 가담 능력도 오늘 경기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은 양준모의 슈팅이 자 양주 선수의 맞고 나갔다는 판정 코너킥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창원시청의 오른쪽에서의 코너킥. 자 몸싸움 치열해요. 붙여줬고요. 그러나 박청효가 잘 잡아냈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낮게 차주고 있는데요. 아 그러나 지금은 권현성을 바라봤던 것 같은데 연결이 살짝 길었습니다. 터치아웃 되면서 창원의 스로인. 자 벌써 전반전 10분이나 지났어요. 네, 일단 10분의 동안의 두 팀의 흐름들을 살펴보면 경기 초반에 양주의 접근이 워낙 좋다 보니까 창원 선수들이 좀 힘들어하는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선제 실점 이후에 어떻게 됐던 간에 전방 쪽으로 볼을 투입하고 있는데 이러한 볼 투입의 퀄리티가 오늘은 조금 떨어지고 있는 창원입니다. 네. 아 지금 이승엽의 터치가 살짝 길었습니다. 자, 양 팀이 이렇게 자 특히 양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골을 넣은 상태에서 분위기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기본기 하나하나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자, 골 이후에 조금 실수가 좀 나오고 있어요. 네, 선수들이 아무래도 이렇게 젊은 선수들이 또 많이 있는 양주이다 보니까 팀의 분위기를 잡는 이런 득점이 터져 나왔을 때 뭔가 선수들의 마음가짐이 좀 급해질 수 있거든요. 네. 자, 그리고 지금은 약간 지연을 시켰던 현수민 선수에게 옐로 카드가 들어갔습니다. 선수 입장에서는 수비적인 역할도 굉장히 오늘 경기 잘해줘야 되기 때문에 경기 초반에 카드가 아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빠른 시간에 경기를 갖게 되면은 남은 시간 80여 분이 남았기 때문에 어떻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선수의 스스로도 수비적인 상황에서 태클을 해야 될 때 그 태클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분명 발생을 할 겁니다. 자, 임예담의 크로스는 윤승호가 침착하게 대처. 성호야, 그래도 카메라에서는 안 바꿔도 되는 게 우리 여기 V믹스에서는 줄 안 가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카메라는 상관없는 거 아니야? 네. 제 측면에서 스피드도 그러면 카메라 이상 있으면 저 V믹스에도 줄이 가야 기록을 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기에 대해서 자신감은 충분히 있을 겁니다. 네. V믹스 세팅이 잘못됐든지 뭐 그런 거지. 카메라하고는 상관없는 거. 하고 붙여줬습니다. 잘 버텨주고 하지만 협력 수비에 막혔습니다. 니네 그쪽이 문제 있는 거지? 침착하게 빌드업을 시도하고 있고요. 네. 오늘 경기 양주가 우리께? 포메이션을 꺼내들다 보니까 미드필더에서 양준모와 김현중이 볼을 잡는 것 자체가 지금도 계속 줄이가? 그러다 보니까 창원 입장에서도 후방 빌드업을 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원은 굉장히 이 시점에서 굉장히 머리가 복잡할 것 같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임예담까지 그럼 오디오 지금 1번이야, 2번이야? 밑에 지역으로 내려오면서 볼을 받으려는 시도들을 하는데 양주가 또 선제골을 기록한 이후에 좀 침착함이 생겼거든요. 네. 지금 김영환이 잘 버텨냈고요. 패스의 정교함이 조금씩 떨어지는데요. 네. 전술이 마음이 급해서일까요? 지금 디테일이 떨어지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사실은 창원 입장에서는 선수들이 좀 더 공이 없을 때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동료가 양주 압박에 이렇게 갇히는 경우들이 분명 생겨나올 거기 때문에 빠르게 접근해주면서 동료들을 최대한 빨리빨리 불러주고 패스 연결도 좀 더 심플하게 간단하게 시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한 번 연결. 그러나 옵사이드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자, 이승엽을 바라본 패스 꽤나 날카로웠습니다만 앞서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양주 입장에서는 평소에 본인들이 하던 것처럼 지켜서다가도 창원이 라인을 끌어올릴 거기 때문에 오히려 뒷공간을 또 적극적으로 노릴 수가 있거든요. 네. 양주가 일단 가장 잘할 수 있는 그러한 경기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양주에게 또 한 번의 자, 기회입니다. 이거는 1대1 해도 됩니다. 자, 이승엽인데요. 그러나 이번에도 협력 수비가 좋았던 창원시청. 네. 창원이 사실은 수비 전환 속도가 굉장히 좋은 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양주 입장에서는 이렇게 역습 찬스가 나왔을 때 과감하게 득점으로 연결되지 않아도 빠르게 과감하게 1대1 싸움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전방에 있는 이승엽 선수의 임무가 어떻게 보면 막중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오늘 경기는 양주는 이제 동료들을 활용하면서 경기 패턴을 만들기보다는 본인이 득점을 더
처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양준모가 약간 실책성 플레이가 있었는데 또 직접 볼을 다시 따내왔어요. 침착하게 김영한 다시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황재훈. 자, 안쪽으로 들어오다가 다시 빼주고 있고요. 왼쪽 측면 바로 갑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앞으로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일단은 창원이 공격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미드필드 지역에서 창원이 볼을 받는 것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요. 지금은 왼쪽 풀백인 김영환 선수가 좀 중앙 쪽으로 들어오는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거든요. 네. 약간 변칙적인 전술도 바로 즉시 대응해서 시도를 하고 있는 최경동 감독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터치아웃 되면서 조금은 선수들이 소강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김영환이 동료들을 바라보고 있고요. 자, 일단 박스 쪽을 봤습니다. 김민규가 머리 맞춰냈고, 자, 뒤쪽으로 흘렀습니다. 이현석. 잘 열어줬는데 네, 살짝 지연됐습니다. 지금은 본인이 직접 한번 슈팅을 때려보는 것도 괜찮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자, 하지만 그 순간적인 판단을 해내지 못하면서 공격으로 이어가지 못했고요. 하지만 스로인을 따내면서 창원시청이 다시 볼을 잡아냈습니다. 양주가 이번 시즌 페널티 박스 밖에서의 실점도 굉장히 많은 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창원 입장에서는 기회가 났을 때 언제 이렇게 또 양주가 공간을 내어줄지에 대해서는 좀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네. 최대한 기회가 왔을 때 슈팅으로 연결하는 비율을 좀 높일 필요성이 있겠죠. 자, 지금도 양주의 역습 기회인데요. 자, 또 측면 잘 빠르게 열어줬어요. 갑니다. 자, 우측 측면에서 배진수인데요. 접어넣고, 하지만 임예담의 밀착 마크도 좋습니다. 네. 자, 일단은 터치아웃 되면서 양주가 공격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배진수도 정말 오랜만에 선발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오늘 경기는 기존에는 이번 시즌 센터백과 수비형 미드필더 포지션에서 활용이 됐었던 배진수인데 오늘 경기는 다시 한번 측면 풀백에서 일단 경기를 시작을 하고 있어요. 박동훈 선수가 스로인을 준비합니다. 자, 박동훈 선수 같은 경우에는 또 롱스로인의 장착자로 유명하죠. 네. 또 미끄러운 손을 닦아내면서 길게 던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박스 안쪽에 많은 선수들이 있는데요. 롱스로인 길게 갑니다. 헤더. 뒤쪽으로 흐른 볼. 자, 임예담이 높게 띄워냈습니다. 아무래도 창원도 높이라면은 신태한 선수가 있기 때문에 방금도 좋은 클리어링을 한 차례 보여줬습니다. 네. 오늘 권현성의 이 날카로움이 계속해서 양주의 공격권을 쥐어주고 있습니다. 박정희의 볼 처리. 지금도 측면에 인원 네. 많아요. 박스 안쪽까지 들어왔는데, 자, 경기 이어집니다. 살짝 빼줬고, 그러나 네. 마지막 순간에 김주헌이 왼발로 걷어냈습니다. 지금은 신태한 선수는 좀 양주 공격진들의 몸싸움 과정에서의 파울이 아니냐라는 부분을 어필했는데 약간 볼 처리 타이밍을 놓친 부분도 있었거든요. 네, 자, 이 장면이죠. 확실히 김주헌이 지금까지는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비수라면은 볼을 좀 기다리기보다는 본인이 압박을 받고 있을 때는 가장 중요한 거 역시나 안정적인 볼 처리입니다. 네. 다시 한번 롱스로인인데요. 헤더. 자, 세컨 자, 볼도 열려요. 있거든요. 열려요. 일단 한 템포 쉬어가고. 자, 이거는요 해결해도 돼요. 띵! 막아냅니다. 와우, 네. 이승규의 좋은 선방. 지금 순간적으로 이승엽 선수에게 또 슈팅 기회가 나왔었는데 붙어주는 창원의 수비 자체가 좀 늦다 보니까 이승엽 선수도 과감한 슈팅하는 차를 시도를 했습니다. 네. 각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코너킥까지 얻어냈어요. 네, 수비진들이 서로 붙을 타이밍을 좀 밀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승규 골키퍼가 정말 이번 시즌 결정적인 세이빙들을 보여주면서 창원을 잘 구제를 하고 있어요. 네. 자, 하지만 앞서서 또 같은 위치죠. 코너킥을 준비하고 있는 양주 시민축구단. 좋은 기억을 살릴 수 있을지. 자, 확실히 이렇게 득점 가뭄에 있는 팀일수록 이 세트 플레이 하나에서 또 실마리를 찾게 된다면 그 다음은 또 순탄하거든요. 네, 자신감이 생기게 되고요. 또 마지막 양주의 입장에서는 승리가 또 창원이었기 때문에 오늘 경기 임하는 경기 자체가 좀 느낌이 남다를 겁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히 축구에서 상성이라는 게 그만큼 무섭습니다. 네, 뭐 정말 이번 시즌 양주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분위기가 좋았던 창원을 상대로
리드를 하고 있고요. 지금은 짧게 내준 공 끊겼고요. 자, 이번에도 안쪽으로 바로 붙여줍니다. 하지만 그 전에 공격자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창원시청의 프리킥으로 경기 이어집니다. 사실 신태환 선수를 제가 2019년에 창원에서 처음 봤던 걸로 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일본의 이제 하부 리그에서 이 내셔널 리그로 왔었거든요. 네. 최경동 감독의 시작과 지금 현재 같이 시작을 창원에서 했던 신태환인데, 네. 한 3년째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성장을 했습니다. 특히나 공격적인 부분에서도 본인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수비적인 상황에서도 안정감이 생기다 보니까 최경동 감독의 수비 상황에서의 원픽은 언제나 신탄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신탄이 풀어 나왔고요. 자, 기회 옵니다. 김동희가 살짝 빼줬고 양준모, 그러나 높게 떴습니다. 자, 양준모가 오늘 중거리 슈팅을 계속해서 활용해보고 있는데, 자, 0점이 약간은 어긋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네, 양주의 입장에서도 내려앉았을 때 수비 조직력이 워낙 좋고, 특히나 크로스 상황에서의 높이 있는 선수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처럼 한 차례 흔든 이후에 페널티 박스 밖에서의 슈팅은 창원에게는 충분히 시도를 해볼 수 있는 장면들이에요. 네. 자, 아직까지는 경기 양상은 굉장히 팽팽하다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멀리 가는데요. 반칙. 오히려 지금 신태환 선수의 파울이 선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뛰어가는 과정에서 이승엽과의 충돌이 있었고요. 신태환도 이승엽 선수를 체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지금 이승엽 선수의 파울이 선언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은 네. 창원의 프리킥이 선언됐네요. 자, 신태환 선수 입장에서 만약에 본인이 반칙을 했더라면 굉장히 위험할 뻔했습니다. 네, 지금은 신태환 입장에서는 좀 다행일 수 있었던 주심의 선언이었습니다. 네. 자, 황재훈이 뒤쪽, 김주헌 바로 갑니다. 자, 버텨내고 있는 임예담, 다시 황재훈 바로 갑니다. 자, 이 공은 어디로 가나요? 아직까지 주인은 네. 정해지지 않은 것 같은데. 또 뚫고 나옵니다. 양주는. 박동훈이 측면에서 공간 많습니다. 네, 전방의 숫자도 괜찮고요. 박동훈 계속 갑니다. 안쪽 자, 투입했어요. 살짝 빼줬고, 자, 그러나 창원시청 수비 성공했습니다. 네. 오히려 기회가 오는데요. 양준모 동료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오른쪽 선택, 이현성 왼쪽으로 갑니다. 임예담. 자, 임예담의 선택은 중앙을 받고 양준모. 그러나 메이드가 되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두 팀 모두 결정적인 이 접근들을 계속해서 시도를 했었는데 마지막에 디테일이 좀 사라지다 보니까 슈팅으로까지 연결을 하지 못했고요. 양주 입장에서는 오늘 경기 평소보다 좀 더 지역 방어 스타일을 가져가다 보니까 굉장히 침착하게 그리고 또 수비를 해낸 이후에 역습도 한 차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사실 창원시청이 이번 시즌 원정에서 2패밖에 없는데, 자, 지금까지는 조금 끌려가고 있습니다. 양주가 다시 볼을 따냈고요. 왼쪽 측면, 자, 정확한 연결, 오랜만에 아름다운 패스가 나왔습니다. 주종대 열립니다. 네. 슈팅은 높게 떴습니다. 자, 지금은 골대 뒤에 이제 울타리가 쳐져 있는데 그 담장을 넘겨버렸어요. 그 주종대가 공간 자체가 순간적으로 확보가 됐기 때문에 정말 자신 있게 슈팅을 가져가 봤고요. 네. 자, 지금 그리고 차려던 순간에 약간 공이 튀어오르면서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많이 뜨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양주 입장에서 수비수인 선수가 공을 잡고 과감하게 전진을 하면 창원의 수비수들 입장에서는 순간적으로 이거를 나가서 막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네. 자, 지금은 창원의 어드밴티지 때립니다. 높게 떴습니다. 와, 그러나 지금 임팩트가 굉장히 잘 걸렸어요. 네, 김동희 선수도 순간적으로 일단 공이 본인에게 흘러나오는 순간부터 슈팅을 시도하기 위한 노력들을 가져갔고요. 네. 과감하게 자신 있게 슈팅을 했습니다. 야, 지금 아웃프런트에 제대로 얹혔는데 살짝 뜨고 말았네요. 네, 저게 조금만 더 눌러서 때릴 수만 있었더라면 박청혁 골키퍼도 반응조차 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네. 자, 어떻게 보면 양조 입장에서는 오늘 뭔가 행운도 같이 따르고 있다는 느낌을 주고 있고요. 전반전도 이제 절반 이상이 지났는데 경기가 양상이 꽤나 재밌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요. 네, 김민규 선수가 뒷걸음질 치는 과정에서
심은섭의 발을 밟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네. 아, 이동건 선수. 자, 일단은 본인도 고의가 아니었다라는 네. 메시지를 전하긴 했는데, 어우, 공을 빼내려던 그런 네, 과정이었던 지금 것 여기에서 같아요. 네. 자, 일단은 선수들 모두 다 무사히 일어났고요. 최희로 주심도 워낙 가까이에서 계속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고의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네. 이 사실 반칙에 있어서 이 고의성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가장 이제 뭐 파울이냐 아니냐 여부를 떠나서 카드의 색깔이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방금은 김민규 선수가 그래도 고의는 아닌 것처럼 보였고요. 네. 지금은 양주의 볼이 선언됐죠. 또 정확한 위치를 전달받으면서 배진수가 던질 준비. 아, 패스 좋았어요. 좁은 공간인데요. 아, 하지만 박동훈이 빼내지 못했습니다. 창원의 스로인 바로 갑니다. 자, 왼쪽 측면. 자, 하지만 풀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민규인데요. 네, 반칙을 얻어냈습니다. 양팀의 선수들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또 항상 창원의 주장의 역할, 큰 형님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양준모 선수. 자, 지금도 큰 목소리로 선수들의 사기를 한번 끌어올려 봤고요. 그리고 김민규 선수는 아직까지 창원에서 창원의 유니폼을 입고 득점은 없지만요, 전방에서 버텨줄 수 있는 힘도 좋고요. 네. 특히나 이렇게 측면으로 빠져나가면서 동료의 연계 플레이도 충분히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후반기에 김민규의 활약도 충분히 기대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현성. 아, 잘 자, 띄워줬는데 패스 연결이 그러나 살짝 길었습니다. 지금은 공간 쪽으로의 패스보다는 김동희 선수의 발밑 쪽으로 패스를 시도하는 게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요, 네. 그래도 패스의 선택이나 타이밍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노림수가 좋았어요. 네. 양조심이 축구단의 골킥으로 경기 이어집니다. 그 양주가 이동건의 위치에 따라서 오늘 경기 3백과 4백을 오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내려앉았을 때 창원 입장에서는 좀 더 크로스보다는 컵백 같은 형태를 좀 시도를 할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는 측면으로 나아가는 패스의 퀄리티가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과연 그 측면의 퀄리티를 살릴 수 있을지. 박청효가 멀리 띄워줍니다. 헤더. 자, 공중볼 다툼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자, 계속해서 공중에 머무르고 있어요. 양주가 따냈습니다. 박동훈 밀고 들어갔는데요. 잘 들어갔어요. 측면 또 잘 봤어요. 잘 열렸어요. 이거는 해결해야죠. 네. 깃발이 올라갔습니다. 박동훈 선수가 측면으로 패스하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았지만 권현성 선수의 위치가 오프사이드가 선언이 됐습니다. 네. 자, 지금은 타이밍이 조금 늦었어요. 근데 이렇게 양주가 기회를 잡을 때마다 이렇게 위협적인 기회들을 만들어내면요, 창원의 수비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뭔가 미드필더 지역에서 양주의 선수들에게 좀 밀리는 느낌들이 있는 창원이고요. 자, 김현중이 스루 패스를 시도해봤는데, 자, 하지만 살짝 길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유 있는 박청효. 또 침착하게 볼을 잡아내면서 경기 운영에 한몫해주고 있습니다. 전방으로 연결. 헤더. 자, 맞지 않았어요. 이렇게 되면 양주에게 또 한 번 기회죠. 중앙 패스. 현승윤. 자, 잘 뿌려줬습니다. 박동훈이 살짝 빼줬고, 자, 급할 게 없는 양주예요. 네. 그러나 이번 패스는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공격권 양주. 자, 창원 선수들이 약간씩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미드필더를 사실은 거쳐서 창원 입장에서는 라인을 끌어올리면서 같이 이 전방 쪽으로 올라가는 형태를 이번 시즌 많이 시도를 했었는데, 수비진도 지금 양주의 공격진에 좀 부담을 얻고 있고요. 네. 자, 미드필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잘 빼줬습니다. 주종대. 오늘 주종대에게 많이 또 와요. 슈팅이에요! 막아냅니다. 지금은 벼락 같은 슈팅. 지금은 주종대와 이 박재훈 선수가 황재훈 선수가 1대1로 마주치는 상황들이 나오다 보니까 네. 주종대 입장에서는 더 과감해질 수밖에 없겠고요. 자, 사실 앞선 슈팅은 공이 약간 튀어오르면서 높게 떴었는데 지금은 잘 맞았어요. 네. 그래도 이번 선방도 이승규 골키퍼가 한 차례 또 보여줬습니다. 네.
오늘 양주의 공격력, 사실 이 공격력이라는 게 정말 필요한 양주였는데 오늘만큼은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오른쪽 측면에서 창원은 수비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요. 계속해서 주종대 선수에게 좀 많은 공간을 허용을 하고 있고요. 네. 자, 이번에도 역시 좋은 기억 있는 위치에서 코너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양주는 뭔가 심상치 않습니다. 네, 올려줍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승규 정면. 자, 이승규 선수도 라인을 올리라는 사인을 보내주고 있고요. 김현중이 이어받았습니다. 바로 가는데요. 그러나 끊겼습니다. 하지만 다시 황재훈이 김현중에 돌려줬고, 자, 김현중의 선택은 네, 지금은 휘슬이 울렸죠. 반칙. 자, 양준모 선수가 반칙을 얻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양준모나 김현중이 공을 잡으려는 시도를 할 때마다 심은섭과 이 오늘 경기는 현승현 선수죠. 미드필더에서 번갈아 가면서 이 두 선수에 대해서 강하게 압박하고 지금 장면처럼 좀 파울을 감수하면서라도 끊어내기 때문에 창원 선수들의 부담이 경기를 치를수록 좀 더 커지고 있고요. 네. 지금도 오른쪽 측면에서 이현성이 지켜냈습니다. 자, 잘 빼냈어요. 오른쪽 빼줬고 바로 갑니다만, 자, 김동희의 크로스는 막혔습니다. 스로인. 자, 지금은 양주가 어떻게 보면 위기가 될 수 있었는데 침착하게 잘 대처를 했습니다. 네, 그래도 윤선호 선수가 무리하게 달라붙거나 하는 시도 없이 그대로 서 있는 채로 크로스를 잘 막아냈고요. 자, 볼 나가지 않았고 김주헌이 양준모에게 이어줍니다. 다시 양준모. 오른쪽 선택. 김현중 측면 봤습니다. 자, 황재훈 왼발로 붙여주는데요. 그러나 수비가 먼저 머리 맞춰냈습니다. 자, 지금은 권현성 선수가 볼 처리를 잘 못했던 게 오히려 템포를 잡아냈고요. 다시 이어받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권현성 일단 뒤쪽으로 빼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측면으로 나가는 패스 타이밍을 좀 놓치다 보니까 권현선 선수가 그래도 영리하게 템포를 잘 조절을 하면서 볼 소유권을 이어가고 있는 양주입니다. 네. 자, 오른쪽 측면에서 다시 출발하고 있는 양주 시민축구단. 최윤성. 자, 정확해요. 잘 이어졌고요. 자, 배진숙. 그러나 1대1에선 밀렸습니다. 자, 좁은 공간. 또 뺏어냈어요. 이동건 선수의 수비 커버가 정말 자, 좋고요. 1대1 열립니다. 권현성! 열립니다. 권현성! 열립니다. 그러나 슈퍼 태클. 이게 순간적으로 또 다시 한번 권현성에게 넓은 공간이 확보가 됐었고요. 슈팅을 위한 두 번째 터치가 사실 좀 길다 보니까 마무리로까지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터치가 살짝 딜레이가 됐었어요. 네. 하지만 오늘 양주의 공격력이 계속해서 매섭습니다. 그러니까 직전 장면에서도 이 창원이 좀 더 앞쪽으로 나아갈 수 있는 타이밍에 이동건의 패스 커팅이 있었고요. 네. 자, 창원의 공격 기회, 역시 위기 이후의 기회죠. 양준모의 드리블, 안쪽 투입. 자, 잘 줬어요. 그러나 들어가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지금은 김현성 선수가 이현성 선수가 손에 맞는 핸들링이 선언이 됐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은 양준모의 센스를 한 차례 볼 수 있었는데 사실 저는 때릴 줄 알았거든요. 네, 그리고 양준모의 패스도 마찬가지였지만 여기서 김민규가 이거를 밟아주네요. 있었어요. 자, 하지만 김동희의 슈팅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확실히 박청효라는 벽을 뚫어내야 되는 창원이거든요. 그 박청효가 높게 띄워줬습니다. 헤딩. 네, 지금은 창원의 볼이 선언됐고요. 그래도 지금 전 장면처럼 뭔가 양준모와 김민규 선수가 볼을 주고받을 때 동료들의 접근 또 페널티 박스의 침투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의 패턴을 창원은 계속해서 시도를 할 필요가 있겠죠. 네. 과연 창원이 그 기억을 살릴 수 있을지. 자, 일단 천천히 자신의 진영에서 그 기억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황재훈. 선수들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김주헌까지 하프라인을 넘어왔고 왼쪽 투입. 임예단 바로 갑니다. 그러나 수비에게 끊겼습니다.
자, 흘러나온 볼은 다시 김영환이 따냈고요. 양주가 선제골을 기록을 하다 보니까 무리해서 압박을 할 필요가 전혀 없게 되고 있고요. 네. 자, 황재훈 약간 갇혀 있는데요. 네, 오히려 이렇게 볼을 뺏겼을 때 양주의 카운터가 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창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주종대 살짝 빼줬고, 자, 지금 박동훈이 왼쪽까지 위치해주면서 오늘 다양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동훈 선수도 사실은 이번 시즌 정말 많은 포메이션을 소화를 하고 있거든요. 네. 측면 수비수로 시즌 초반에는 나섰지만 최근에는 최전방 공격수와 측면 공격수까지 다양한 역할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직접 올라오고 있는 네, 윤선호. 그리고 좋은 패스예요. 아, 잘 빼줬어요. 역시나 권현성이었고요. 다시 돌려줍니다. 박동훈. 중앙 패스. 자, 현승윤은 오른쪽을 보고 있고요. 최윤성. 자, 측면에서 네. 지금 미스플레이. 하지만 공격권 계속해서 양주가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패스 미스예요. 양준모의 뚝심. 네, 좋은 잘 패스입니다. 빼줬어요. 왼쪽 측면에서 기회가 오고 있는 창원시청. 김민규. 그러나 그 전에 휘슬이 울렸습니다. 네. 지금은 김민규가 굉장히 아쉬워할 수밖에 없죠. 사실은 왼쪽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기회였기 때문에 지금의 터치아웃은 아쉬울 수밖에 없네요. 압박을 가져가고 있는 창원인데 일단 양주가 걷어냈습니다. 양주도 사실 이번 시즌 후방에서의 빌드업 능력은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창원 입장에서는 양주가 후방에서 공을 잡았을 때 강하게 압박하면서 볼 소유권을 빠르게 찾아올 필요성이 있겠고요. 네. 자, 신태환이 왼쪽을 봤습니다. 그렇죠. 잘 빼냈어요. 김영환 스피드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명 사이를 뚫어내기에는 공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김영환 선수가 또 미드필더 위치를 해 있다가 측면으로 침투를 가져가기 때문에 양주 선수들이 이 본인들의 오른쪽 측면 지역에서의 수비를 해내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자, 김영환 역시 길게 던질 준비. 수비 헤더. 자, 흘러나온 볼은 신태환이 뿌려준데 살짝 높았어요. 김주헌. 계속해서 왼쪽을 노려보고 있는 창원인데 먹히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임예단 선수는 의도적으로 터치라인 쪽으로 벌려서 서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간이 확보가 돼 있다 보니까 창원 선수들이 그쪽 공간을 활용하는 느낌이 있긴 하거든요. 네. 확실히 임예담 선수가 이번 시즌 선발 출전할 때마다 저렇게 라인에 붙으면서 플레이를 가져갈 때가 많았거든요. 네, 오히려 그렇게 되면서 그 빈 공간을 양준모나 다른 이선의 미드필더들이 침투를 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한 패턴이 결국에는 이어지려면 좀 패스 정확도가 중요한데 전반전에 창원의 패스 정확도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박청효가 가볍게 띄워줬고 나가지 않았어요. 풀어냈습니다. 압박을 손쉽게 뚫고 나오는 양주예요. 자, 왼쪽으로 길게 연결. 이번에도 주종대 1대1 붙여봅니다. 주종대 이번에는 측면을 파보는데 결국엔 코너킥을 얻어냈습니다. 네, 그리고 주종대 선수가 지금 약간의 충돌이 좀 있었고요. 지금은 또 촬영팀과 차례 부딪혔었죠. 주종대가 앞서서는 이제 중앙으로 잘라 들어가면서 슈팅으로 시도를 했다면 이번엔 다른 경우의 수를 활용해봤습니다. 네, 황재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경기 좀 주종대가 이렇게 움직인다면 남은 시간 동안 주종대를 좀 막아내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네. 다만 직전에 아쉬웠던 점은 권현선 선수가 좀 앞쪽 공간에서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시도했다라면은 주종대에게도 좀 더 다른 선택지가 생겼을 겁니다. 네. 양주의 코너킥 기회. 가까운 쪽. 수비 헤더하면서 걷어냈고요. 주종대가 오른쪽으로 뿌려줬습니다. 배진수 얼리 크로스 붙여줬는데 일단 수비가 머리 먼저 맞춰냈고 하지만 양주 공격권 이어가고 있습니다. 잘 띄워줬어요. 헤더. 그러나 높게 떴습니다. 네, 지금 약간 높이가 생각했던 것보다 높게 날아오다 보니까 머리에 정확하게 맞추지는 못했던 박동훈입니다. 네. 지금 점프 타이밍이 생각보다 조금 빨랐어요. 그렇게 되면서
네, 말씀해주신 대로 높게 뜨고 말았습니다. 양주 압박 좋아요. 창원이 하프라인을 쉽게 넘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어쩔 수 없이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진영에서 탐색을 할 수밖에 없는 창원이 되고 있고요. 패스의 타이밍이나 투입되는 이러한 경로 자체가 좀 명확하게 확보가 되어 있어야 이 창원의 미드필더들도 뭐 몸을 좀 앞쪽으로 돌려놓고 패스를 받게 되는데 계속해서 등을 지면서 받다 보니까 양주 선수들이 좀 더 강하게 압박을 들어올 수 있게 되거든요. 네, 창원 선수들이 후방에서의 이런 빌드업 능력, 오늘 경기는 아무래도 좀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양주모의 패스 좋았고요. 이현성 들어오고 있는 황재훈을 봤습니다. 황재훈, 일단은 수비가 많아요. 어쩔 수 없이 뒤쪽으로 빼줄 수밖에 없는 창원. 지금도 패스가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창원 패스 미스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박동훈이 침착하게 또 버텨주면서 공격권 지켜내고 또 시간까지 흘려보내봤습니다. 윤선호, 침착한 박충효의 패스 멀리 처리합니다. 네. 정확해요. 사실 저렇게 되면 걷어내는 걸로 될 수 있는데 지금은 굉장히 정확한 패스였고 다시 한번 1대1이요. 주종대 때립니다. 이번에도 바깥쪽. 그러니까 그 직전 장면에 황재훈과의 1대1 싸움에서 이번에는 바깥쪽을 선택을 했었기 때문에 황재훈 선수 입장에서는 주종대가 오늘 안쪽으로 들어올지 바깥쪽으로 칠지에 대한 선택지가 어려워졌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주종대를 막아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황재훈입니다. 오늘 주종대의 참참참 게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오른쪽 3번, 왼쪽 1번이었어요. 네, 지금은 터치아웃 되면서 양주의 스로인. 전반전도 어느새 이제 3분여 남아 있습니다. 전반 3분에 터진 권현성의 득점으로 양주시민축구단이 앞서 있습니다. 리드의 양주 다시 한번 천천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박청효 골키퍼까지 내려왔습니다. 창원 선수들이 오늘 공을 잡는 시간보다 양주를 좀 압박하고 쫓아다니는 시간 자체가 많아지다 보니까요. 지금 이걸 1대1 스피드를 또 스피드 이겨내네요. 득점입니다. 이승엽이에요. 기회예요. 자, 이승엽, 마무리 해줘야죠. 이승엽. 이승엽. 어디로 가나요? 일단 네. 지연됐습니다. 슈팅까지 가져가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간이 많이 끌렸습니다. 네. 공격수 입장에서 사실 양주라면은 자세가 완전하지 않아도 일단 슈팅까지는 가져가 줘야 되거든요. 네. 확실히 또 성인 축구에서 저렇게 시간이 끌리게 되면 또 몸이 먼저 붙잖아요. 그렇죠. 금방 커버가 들어오고요. 지금도 창원의 수비의 커버 능력이 스타트는 늦었지만요. 굉장히 빠르고 좋았습니다. 네. 반면에 이승엽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운 기회가 될 수 있었고, 일단은 1대0의 스코어가 팽팽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짧은 패스 임예담 돌려줬고, 중앙에서 김현중 왼쪽 봤습니다. 이현성. 전방으로 패스. 괜찮습니다. 김민규 또 지켜냈어요. 지금은 버텨내고 있고, 계속해서 이겨내고 있습니다. 뒤쪽에서 열립니다. 슈팅 갈 수 있나요? 다시 중앙. 일단은 양주도 수비 다 들어왔습니다. 네. 공격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창원. 이번에도 역시 왼쪽. 네. 지금도 패스의 정교함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창원입니다. 뭔가 창원이 박스 쪽으로 접근은 해주는데 그 다음에 선택이 조금 아쉬울 수가 있거든요. 네. 직전 장면에서도 뭐 슈팅으로까지 마무리를 하는 게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지금 양준모가 스피드를 끌어올리고 있는데, 하지만 심은섭의 백업이 조금 더 빨랐습니다. 양주시민축구단의 골킥. 이제 전반전도 거의 다 흘러갔는데 양주가 굉장히 기분 좋은 흐름 속에서 경기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또 박청효 골키퍼 주장으로서 동료가 물을 먹고 있으니까 저렇게 천천히 스텝을 밟는 모습. 네. 양주 입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 급해질 게 없기 때문에요. 오히려 창원의 오늘 경기 패스 퀄리티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고 본인들의 이 역습이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를 하고 있다 보니까 완급 조절을 하면서 공간을 더 적극적으로 노리고 있는 양주입니다. 네. 아, 지금도 지켜냈어요. 오늘 권현성 좋아요. 전환도 반대 잘 봤습니다. 이번에도 주종된대요. 한 번의 연결. 자, 또 좋아요. 움직이면 잘 이거는 빼줬습니다. 반대편 치면 가야죠. 리턴 좋았고요. 완벽하게요. 권현성. 네. 그러나 이번에도 어렵게 꾸역꾸역 막아내고 있는 창원시청. 네, 정말 이승규 골키퍼가 아니었으면 오늘 경기는 창원 입장에서는 스코어가 더 벌어졌을 수가 있거든요. 네. 지금도 물론 권현성의 첫 번째 터치 자체는 좀 아쉬움이 있었지만요. 이승규 골키퍼가 나오는 타이밍 정말 빨랐습니다. 오늘 권현성 몇 번째인가요? 굉장히 위협적인 장면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창원에게 기회가. 네. 하지만 끝까지 최윤성이 몸으로 버텨주면서 김민규를 잘 억제했습니다. 창원의 입장에서도 선제골 이후에 좀 양주의 볼을 계속해서 따라다니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하거든요. 네. 이 압박 자체가 첫 번째 압박이나 두 번째 압박의 타이밍이 놓치다 보니까 양주가 오히려 이런 창원의 압박을 좀 뚫고 역습으로 나아가는 확률 자체도 높아지고 있고요. 경기를 치르는데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쪽은 창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반전도 이제 다 시간이 흘러간 상태. 네, 이렇게 양 팀의 전반전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2021 K3 리그 22라운드 양주시민축구단과 창원시청의 경기. 양주시민축구단이 굉장히 빠른 시간에 터진 권현성의 득점으로 1대0 앞선 채 마무리됐습니다. 네, 양주 입장에서는 이번 시즌 선제골이 본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오늘 창원과의 전반전을 통해서 대목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대목이었었고요. 창원 입장에서는 마음이 좀 급해지다 보니까 후방에서의 실수 또 전방에서의 디테일한 부분이 떨어지면서 결국에는 리드를 허용한 채 전반을 마치게 됐습니다. 역시 말씀해주신 대로 그 실수를 조금 더 덜 한 게 양주 같은 느낌이 들었었는데, 확실히 후반전에 실수를 줄이는 팀은 어느 팀이 될까요? 저희는 잠시 후 후반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압박 좋았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김포 FC가 올라올 수 있겠죠. 자, 오른쪽에 김포. 한 명, 자, 왼쪽에 한 명 있는데요. 손석영. 손석영, 왼발이죠? 왼발 슛 들어갔어요. 손석영이 득점을 뽑아냅니다. 스코어 1대 0입니다. 자, 김포 FC. 김포 FC가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보여주는 손석영, 보여주는 김포 FC입니다. 자, 김포 FC가 앞서서 전방 압박이 좋은 팀인데요. 네, 전방 압박을 통해서 결국은 본인들이 자랑하는 패턴을 통해서 득점을 만들어냈다는 부분이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손석영 선수가 왼발 슈팅을 했는데 이게 굴절이 좀 됐던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운도 따르고 있는 김포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중원에서 한 번에 끊어내자마자 무시무시한 속도로 올라왔고 결국에는 손석영이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번 시즌 김포 FC가 높은 순위에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플레이거든요. 네, 순간적인 전방 압박 이후에 이 쓰리톱의 매서운 돌파, 그다음에 슈팅까지. 자, 지난 라운드에서는 조양기 선수의 멀티 득점이 나왔습니다만 오늘 경기에서는 손석영, 다른 선수가 득점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손석용 선수가 해냈네요. 네, 이 경주 한수원 입장에서는 약간의 좀 아쉬운 득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점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본인들이 좀 주도해 나가는 흐름 속에서 자, 김동욱 왼쪽 측면입니다. 앞쪽에는 동료 선수가 뛰어 들어가는데요. 박스 안쪽 연결이 됐고 한번 들어가는데요. 접어듭니다. 자, 여기서 자, 지금 판정을
찍었어요. 자, 찍었습니까? 자, 찍었습니다. 네. 찍었습니다. 자, 지금 김훈이 접는 과정 속에서 자 태클을 들어왔던 대전한국철도축구단이었는데 그렇죠. 이 과정에서 손에 맞았습니다. 자, 결국에 이 왼쪽을 집요하게 공략했던 김훈이 페널티킥을 만들어냈고 네, 자, 지금은 김지훈 선수죠. 네, 김지훈 선수가 슬라이딩 태클을 하는 네. 과정. 네. 자, 기대를 해봐야겠습니다. 자, 김동욱 준비합니다. 신중한 준비에 김동욱 갑니다. 김동욱 자, 슛 들어갑니다. 네, 가운데. 선제골을 뽑아냅니다. 김동욱. 자, 정말 이 노련함이 뚝뚝 묻어나는 김동욱 선수의 페널티킥이었어요. 네. 네, 이명근 골키퍼가 왼쪽으로 뛰긴 했지만 그대로 보란 듯이 중앙으로 차 넣었던 김동욱 선수 목포에 선제골을 안겨줍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공격 장면에서도 김동욱 선수가 김훈 선수에게 연결을 해주는 그 장면이었거든요. 그렇죠. 확실히 이런 전진 패스 능력이라든지 연결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정말 김동욱 선수 뛰어난 선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득점도 득점이지만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 왼쪽에서 연계를 했기 때문에 또 이런 페널티킥 찬스까지 얻어낼 수가 있었고요. 네, 침착하게 또 김동욱 선수의 마무리까지. 자, 목포가 역시 선수비 후역습의 정석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른쪽 뚫어봅니다. 자, 이해찬이에요. 올립니다. 이해찬. 선제골 기록합니다. 천안시 축구단. 자, 김종석 연속 득점 성공. 오늘도 김종석이 해줍니다. 네. 이해찬의 발끝에서 올라온 크로스를 김종석 선수가 그대로 머리에 갖다 댔고요. 골문을 거의 찢어버리는 강한 헤더 슈팅이 나왔어요. 자, 김종석 2경기 연속골에 성공합니다. 김종석 선수가 그날 득점포 가동하면 하나로는 만족 못하거든요. 네. 이 선수가 이른 시간에 득점을 기록한 이후에 지난 경기 같은 경우에는 5분에 한 골, 6분에 한 골 넣었던 선수입니다. 그렇죠. 엄청난 이 감각과 몰아치는 데 능하기 때문에 김종석 선수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김종석 이번 시즌 7호 골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서 이해찬의 크로스가 워낙 좋았어요. 이해찬 선수가 돌파되는 과정까지가 좀 눈여겨볼만 했는데 앞서서 김혜시청 선수들이 전방 압박을 강하게 걸면서 많은 숫자가 전방에 포진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천안시가 최근 분위기가 좋다는 것이 그 전방 압박을 너무 쉽게 풀어나왔고 많은 숫자가 전방에 투입되다 보니까 후방에서는 3대2 싸움이 펼쳐졌습니다. 네. 그러면 이해찬 같은 자원은 정말 개인기가 좋거든요. 스피드도 좋고요. 지금 완전히 수비 제끼고 보고 올려줬어요. 자, 지금 정진우 골키퍼와 수비 사이로 올라오는 크로스였기 때문에 막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이거는 공격진이 100점짜리 크로스를 올렸고요. 네. 100점짜리 헤더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못 막죠. 심동희 심동이 올려요. 뒤쪽. 자, 공간 있는데요. 정준하. 들어! 추가골 기록합니다. 정준하의 득점. 지금도 이 천안시가 자랑하는 공격 패턴이 또 나왔습니다. 지금도 심동희 선수가 풀백이거든요. 네. 박스 안에 들어와서 상대 선수 위치, 우리 선수 위치 보고 올려줬는데 약간 천안시 선수들끼리 서로 양보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여유 있게 정준하 선수가 그대로 파포스 보고 정확하게 구석으로 찔러 넣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준하의 정확한 슈팅 이번 시즌 두 번째 골을 기록합니다. 천안시가 축구를 굉장히 쉽게 하는 기분이 들어요. 네. 전진 패스 들어갔습니다. 좋은 패스예요. 일단 세 번째 골을 터뜨립니다. 오늘 경기 멀티골 김종석. 김종석 선수 한 골로 만족 못하는데 아까도 계속 만족 못하는 모습 눈에 띄었는데 역시 오늘도 멀티골. 자, 이렇게 김종석 선수의 멀티골을 마지막으로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스코어 3대 0이고요. 자, 지금 보시죠. 김종석 침투, 침착한 마무리. 지금도 옆에 수비수와 경합이 붙었는데요. 전혀 밀리지 않고요. 밸런스 유지하면서 왼발로 골키퍼 보고 찔러 넣는 것까지 여유가 있어요. 전반전에 굉장한데요. 좋은 뒷공간 패스예요. 패스 좋아요. 완전한 좋은 패스. 컵백 내줬고. 완전 찬스 슛. 내가 슛! 많은 골 기록합니다. 김혜수청 축구단. 자, 김천대 득점. 지금 김혜시청 축구단이 분위기를 타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후방에서 한 방에 찔러주는 전진 패스가 좋았고요. 이후에 이 컵백이 굉장히 주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완벽하게 컵백으로 빼줬고 김창대가 침착하고 정확하게 골문을 노렸습니다. 그리고 골망을 걸었습니다. 김창대 워낙 정규에 골키퍼가 경기금이 조대천!
펀치. 있어! 이야, 김종석 선수를 보이거든요. 자, 김종석 오늘 경기 해트트릭을 기록합니다. 김종석 선수 결국은 오늘 경기 10분이 가장 중요하다 말씀드렸었는데 네. 김해가 만회골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천안이 한 골 더 달아납니다. 자, 지금 정진욱의 펀칭이 있었는데요. 이 펀칭 흐른 공이 김종석에게 흘렀고요. 자, 지금 보시죠. 사실은 이 조재철 선수의 슈팅이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재차 동작을 가져가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이 세컨볼에 대한 집중력이 칭찬했습니다. 고석 살짝 빼줬고 다시 이어받은 조재철! 고석 완전 골! 오늘 경기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고석의 5번째 골. 김태형 감독의 용병술 오늘도 통합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조재철 선수가 키패스는 조재철 선수거든요. 조재철 선수가 빠르게 올라와서 키패스 1-2 받아주고 고석의 왼발 마무리. 자, 저희가 앞서 이 김태형 감독의 용병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자, 지금 후반전 가 있습니다. 한 번에 높게 띄워왔습니다. 박스 안에서 수비의 헤더. 이준원 앞쪽으로 밀어줬습니다. 자, 휘슬이 울리지 않았어요. 네, 일단은 네, 마지막에 울렸네요. 우선 그렇죠. 최우재 선수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입장에서도 이제 이런 장면들을 조금 잘 활용할 필요가 있고요. 이상엽 높게 갑니다. 뒤쪽까지 헤더! 골! 전반전 선취골을 기록하는 광래승. 그렇죠. 여기서 지금 백준범 선수의 판단이 조금 아쉬웠거든요. 네. 네, 골문을 비우고 나왔다면 확실하게 처리를 해줬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번에도 이상엽 선수의 날카로운 크로스가 있었고 광래승 선수가 결국에는 머리로 득점을 만들어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셀레브레이션을 보여줬던 광래승 전반 15분에 선취골 헤더골을 장렬시켰습니다. 네, 이번에는 지금은 백준범 골키퍼의 굉장히 아쉬운 판단이라고도 보여지네요. 그렇죠. 백준범 골키퍼가 이번에는 조금 아쉬운 판단을 보여주면서 네. 너무나도 조금 평택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실점을 허용하고 말았고요. 우선 연결됐고요. 다시 한번 좁은 공간을 선택했는데 자, 볼을 넘겨줬습니다. 좋아요. 자, 왼쪽에 공간을 잘 바라봤습니다. 중앙 쪽 오른발 슈팅! 대포의 슛 류승범! 그렇죠. 이번에도 류승범 선수가 좋은 공간에 침투를 잘 해줬고요. 네. 그리고 퍼스트 터치를 통해서 한 명의 상대 수비를 이겨냈거든요. 그러면서 중앙에서 이제 정성민과 광래승의 침투하는 움직임을 통해서 앞쪽에 공간이 확실하게 열렸고 과감한 슈팅을 통해서 팀의 두 번째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와, 정말 감탄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슈팅인데요. 그렇죠. 마치 골망이 터진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은 퍼스트 터치가 좋았기 때문에 네.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모습이 있었고요. 확실히 그리고 역시나 굉장히 터프한 수비를 보여줬던 안재훈. 짧은 패스 이어주고 있습니다. 자, 부분 전술 괜찮았어요. 왼쪽 측면 크로스 올려줬고 자, 여기서 뒷돌아주고 김동섭의 득점! 답답했던 창원시청의 공격! 자, 그렇기 때문에 김동섭의 저 순간적인 위력이 김동섭 선수가 여전히 경쟁력이 있다라는 포워드라는 거죠. 네, 그 부분을 증명을 한 거죠. 그대로 시원한 득점을 터뜨려줬습니다. 네, 사실은 김동섭 선수가 그래도 경합 한 번 지금 장면에서 이제 윤병건과 안재현을 상대로 승리를 거뒀거든요. 네. 근데 여지없이 득점으로 연결을 합니다. 자, 김동섭 이번 시즌 두 번째 골을 터뜨렸습니다. 정말 창원시청 입장에서도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김동섭의 득점이에요. 그러니까 부산 팬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같은 실점 패턴 이번 시즌 계속해서 보던 장면이거든요. 전방에서 해결해주지 못할
지금은 압박 좋았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김포 FC가 올라올 수 있겠죠. 자, 오른쪽에 김포. 한 명, 자 자, 왼쪽에 한 명 있는데요. 손석영. 손석영. 자, 손석영 왼발이죠? 왼발 왼발 슛 들어갔어요. 손석영이 득점을 뽑아냅니다. 스코어 1대 0입니다. 자, 네, 여러분은 지금 2021 K3 리그 22라운드 창원과 양주와 창원의 맞대결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전반전에는 양주가 기분 좋은 출발을 보여줬어요. 네, 권현선 선수가 이 코너킥에서 흘러나온 볼을 정말 과감하게 벼락 같은 슈팅을 기록을 하면서 양주가 선제골을 기록을 했고요. 양주의 선제골 이후에 창원의 마음이 좀 급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양주는 좀 더 많은 공간에서 주종대의 놀라운 드리블 능력을 또 한 차례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네. 자, 이득점이었는데 정말 벼락 같은 슈팅이었죠. 네, 흘러나온 볼에 대해서 사실은 권현성 선수가 과감하게 슈팅을 때릴 거라는 생각은 창원의 선수들도 또 이승규 골키퍼도 예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양주시민축구단 2장의 카드를 동시에 활용해보고 있고, 자, 창원시청 역시나 교체 카드를 활용하면서 후반전의 변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네, 두 팀 모두 사실은 양주 입장에서는 더 만족할 수 있는 결과이긴 했거든요. 네. 반면에 창원은 후방에서의 빌드업과 선수들 간의 미드필드 지역에서의 이 패스 퀄리티가 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진에 좀 어려움을 겪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은 이종환 선수의 모습이 화면에 잡히고 있고, 자, 앞서서도 유창균 선수도 들어왔었죠. 이종환 선수가 이제는 투입이 됐기 때문에 좀 더 높은 위치에서 빠른 공격을 시도를 할 수가 있는 양주거든요. 네. 더군다나 유창균이 돌아오면서 왼쪽 측면에 아마 유창균이 다시 한번 주종대가 본 포지션인 오른쪽 측면으로 위치를 이동을 변화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창원 같은 경우에는 최동호 선수를 투입시키면서 자, 후반전에 따라가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아마도 양주는 배진수의 전반전 활약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유창균이 왼쪽으로 가면서 이 배진수와 교체 투입이 됐을 가능성이 있겠고요. 네. 지켜봐야 되겠지만 최동호 선수가 창원이 투입이 됐다라면은 창원 입장에서도 오른쪽 측면에 이 황재훈 선수가 교체됐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네. 자, 전반전에는 창원의 볼로 시작됐기 때문에 후반전에 양주의 볼로 시작됩니다. 양 팀의 후반전 출발했습니다. 진영을 받고 왼쪽이 양주, 오른쪽이 창원입니다. 한 번에 붙여주는데요. 헤더. 자, 흘러나온 볼. 네, 맞추긴 했습니다만, 자, 발 약간 위쪽 부위에 맞으면서 그대로 바깥쪽으로 흘러나갔습니다. 창원의 스로인. 자, 김영환이 두리번대고 있는데요. 앞쪽을 봤습니다. 자, 오늘 창원은 전반전에도 그렇고 이 터치, 특히나 패스의 견고함이 떨어지면서 어려웠었는데,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양주에게 기회가 옵니다. 이승엽 뒤쪽으로 빼줬고, 자, 오른쪽 길게 띄워줬습니다. 하지만 패스가 너무 깊었습니다. 지금 박성배 감독은요 주종대를 교체를 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박동훈 선수가 본 포지션인 오른쪽 풀백에 위치를 하겠고요. 다른 한 명에 대해서도 또 교체 투입을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전술에 대한 과감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두 팀입니다. 네. 자, 지금도 잘 풀어나온 최동호. 자, 하지만 아직까지는 수비 진영에 갇혀있는 창원입니다. 네, 그리고 창원은 오른쪽 측면에 있었던 황재훈 선수를 대신해서 최동호 선수가 투입이 됐고요. 네. 자, 신태환의 패스는 끊겼습니다. 네, 이렇게 후방에서의 빌드업 오늘 경기 창원에게는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자, 어드밴티지가 주어졌습니다. 자, 이동건의 패스 정확했고요. 왼쪽 측면. 자, 또 공간이 발생했어요. 네. 그러나 슈팅은 막혔습니다. 일단은 신태환이 띄워주면서 걷어냈고, 자, 하지만 다시 뺏어냈는데, 자, 지금은 선수 한 명이 네. 넘어져 있죠. 지금 현승윤 선수가 이 발목 쪽에 대한 통증을 좀 강하게 호소하고 있는데요. 경합 과정에서의 충돌이 있었거든요. 네. 자, 지금은 주심도 빠르게 체크를 하기 위해서 다가가고 있는데, 자, 일단은 현승윤 일어났습니다. 네, 그리고 형승윤 선수도요
사실은 평택에서 시즌 초반에 출전을 했었지만 중반 이후에는 좀 출전 기회를 잡지 못했었어요. 네. 아무래도 수비적인 역할, 홀로 수비형 미드필더를 담당을 했었는데 양주로 이적 후에는 한 칸 더 높은 위치에서 본인의 존재감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창원이 또 앞쪽으로 살짝 걷어내면서 시간을 벌어주고 있고요. 박청효부터 다시 출발하고 있는 양주. 멀리 걷어냈습니다. 헤딩. 자, 압박 거셉니다. 자, 제쳐냈고 김영환 직접 몰고 오는데요. 왼쪽으로 띄워줬습니다. 그러나 중앙 차단. 자, 패스가 이번에도 이어지지 않고 있는 자, 창원. 또 공간으로 패스 연결이에요. 자, 연결됐습니다. 좋은 기회인데요. 그러나 드리블이 조금은 길었죠. 네. 자, 지금 이승엽이 왼쪽에서 위치하면서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자, 앞서서 주종대는 저 위치에서 위협적인 장면을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네. 지금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유창규는 아직 투입이 되지 않았고요. 주종대는 그대로 왼쪽 측면에 있고 박동훈이 박동훈이 일단 내려고 일단은 배진수가 지금은 이종환과 교체 투입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왼발로 띄워줬습니다. 자, 하지만 전방으로 연결되지 않았고요. 자, 중앙볼 다툼 양준모가 바로 쭉 뻗으면서 공격권 따냈습니다. 창원에게 모처럼 기회가 오는데요. 야, 김동희 넘어졌는데 네. 반칙을 얻어냈습니다. 김동희 선수가 정말 영리했던 부분인 게 바깥쪽으로 첫 번째 터치를 잘 가져가다 보니까요. 네. 박동훈 선수 입장에서도 김동희를 좀 몸으로 막아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창원에게 좋은 위치에서의 기회. 양준모의 발이 좋거든요. 정말 김동희 선수도 성남의 팬들이라면 좀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 창원에 이적한 이후에 사실은 좀 나이도 이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피지컬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정말 몸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창원이 이번 기회 살릴 수 있을지. 자, 양주모의 왼발에 떠났습니다. 네, 바깥쪽 보고 있어요. 하지만 동료에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일단은 또 압박을 통해서 최동호가 따냈고요. 자, 후반 투입되면서 좋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또 한 번 반칙을 얻어냈습니다. 네. 지금은 동료들의 커버도 같이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승엽 선수가 파울로 끊어내기보다는 그냥 지켜주는 수비도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자, 이번엔 측면에서 프리킥 기회를 이어가고 있는 창원시청. 창원이 오늘 경기 이렇다는 패턴을 만들어냈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정지된 상황에서의 신태환의 높이라면은 또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네, 김주헌 역시 안쪽에 있고요. 자, 많은 선수들이 박스 안쪽에 있습니다. 그만큼 간절한 창원. 왼발 올려줄 골! 들어갔어요! 동점골 신태환! 그리고 이거를 다시 한번 신태환이 마무리합니다. 자, 위원님께서 신태환의 머리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시자마자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양주 입장에서는 직전에 이승엽 선수의 이 바깥쪽에서의 파울은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일단은 이부심인 홍석찬 부심과 최희루 주심이 어떤 상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자, 이번 K3 리그에서 또 번복이 몇 번 있었기 때문에 자, 또 심판진들끼리 모여서 의논을 하고 있는 모습 같습니다. 네, 득점은 들어갔지만 아직은 이게 인플레이 다음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득점에 대한 취소나 번복은 현재 상황에서는 가능합니다. 네. 자, 일단은 심판진들끼리 계속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네, 이렇게 주심과 부심이 대화를 할 때는 사실은 선수들이나 스태프들은 접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접근을 막아놓고서 두 심판들이 상황을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도 신태환 선수의 손에 맞았다라는 이야기일까요? 자, 천천히 보시죠. 양준모의 발을 떠났고, 자, 이렇게 머리 쪽에 네, 약간 어깨 쪽에 맞고 들어간 것에 대해서 네. 이게 정확하게 손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득점이 인정이 됐습니다. 네, 저희가 천천히 봤을 때도 딱히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아마도 홍석찬 부심은 손에 맞았다라고 봤을 수도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최혜로 주심과 정확하게 어느 부위에 맞은 것에 대해서 두 심판진들이 의논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자, 일단은 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내리자 득점이 인정됐고 스코어 1대1이 됐습니다. 네, 후반전에 되면서 양주는 이제 조금만 더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추가골을 노렸거나 아니면 시간대가 되면 이제 좀 잠그는. 자, 지금도 김민규의 기회가 옵니다. 자, 양팀 모두 득점 이후에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는 오늘의 경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최동호 들어와서 본인이 또 프리킥을 얻어냈기 때문에 이 득점이 가능했었거든요. 네, 그렇죠. 지금은 임예담 오른쪽 측면에서 살짝 빼줍니다. 아, 잘 버텨줬어요. 지금도 주종대가 잘 버텨주면서 수비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정말 양주 입장에서 사실은 주지 않았어도 되는 파울이었기 때문에요. 네. 좀 아쉬울 수밖에 없는 후반전이 되고 있지만 그래도 오늘 전반전에 양주의 공격적인 전기 자체는 굉장히 돋보였거든요. 후반전에도 승점 1점보다는 3점을 노릴 필요가 있는 양주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권현성에게 1대1 기회가 정말 많았었는데 이 이승규 골키퍼가 없었더라면 사실은 3골은 더 만들어낼 수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남은 시간 권현성이나 이승엽도 마찬가지겠지만 마무리, 특히나 슈팅을 가져가기 위한 첫 번째 터치에 좀 더 집중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은 좁은 공간에서 멋진 드리블을 보여주면서 권현성이 탈압박을 또 해주고 볼 처리가 있는데요. 늦었어요. 자, 지금 이승엽입니다. 연결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권현성이 기다리는 것보다는 좀 등을 지면서라도 앞쪽으로 좀 받아서 움직일 필요성이 있었고요. 네. 자, 하지만 창원은 또 공격권을 이어가지는 못했고 다시 한번 양주가 문을 두드리겠습니다. 넘어집니다. 허슬 플레이. 네, 그래도 동점골 이후에 창원의 에너지 레벨은 조금씩 끌어올라지고 있습니다. 역시나 선수들에게 최고의 보약은 득점입니다. 네. 지금은 바깥쪽으로 걷어냈던 김영한. 자, 양주도 항상 이렇게 전방에서 스로잉 기회가 오면은 이렇게 박동훈을 올립니다. 또 양팀 모두 세트 플레이 상황에서 또 득점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자,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세트 플레이 롱스로잉 양주 입장에서는 살리고 싶겠죠. 자, 박동훈이 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높이가 있는 윤선호도 일단은 최전방에 투입이 되고 있는 양주예요. 자, 이번에는 투입보다는 뒤쪽으로 빼줬고 붙여줍니다. 자, 박스 안쪽 연결되고 있는데요. 윤선호예요. 윤선호. 자, 하지만 지금 벽이 두터웠습니다. 네, 그 전에 나갔다는 판정. 자, 그리고 바깥에 대기하고 있던 선수들과 약간의 충돌이 있었던 김주원 선수는 또 사과 메시지를 전했고요. 그래서 김주원 선수가 아무래도 양주의 높이가 좀 신경 쓰이다 보니까 코너킥만큼은 내주려고 했지 않았던 그런 헛슬 플레이가 한 차례 있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대기하고 있던 윤병호 선수가 네. 또 센스 있게 물을 주네요. 그럼요. 하필 또 저 위치에 있었네요. 자, 코너킥을 준비하고 있는 박동훈. 오늘 손발 둘 다 바쁜 박동훈입니다. 가볍게 띄워줬고 네, 지금 이승규가 펀칭. 자, 흐른 볼은 이동건인데요. 갈 듯 말 듯. 일단 올라와야죠, 양주는. 네, 지금은 압박을 통해서 창원이 수비 성공했습니다. 헤딩. 네. 자, 지금은 머리 맞추지 못했더라면 사실 김동희 앞에 볼이 떨어질 뻔했는데 잘 막아냈어요. 자, 지금 2대1 상황인데 권현성 오늘 좋습니다. 네. 순간적으로 창원의 후방 쪽에서의 볼 처리가 좀 불안한 부분들이 있었고요. 자, 이동건의 패스 좋았고요. 자, 이종한 붙여줬는데 수비가 먼저 머리. 공격권 창원이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이동건이었습니다. 네, 이동건이 양준모를 잘 묶어내면서 공격권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고 다시 한번 이종환. 자, 이종환 박스 안쪽 진입됐어요. 올려줬고 가슴으로 떨궈 놓고 그러나 마지막에 슈팅을 위한 터치가
이루어지진 않았고요. 네, 그리고 지금은 최동호 선수의 유니폼을 잡아당겼기 때문에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네, 그래도 권현성 선수의 의도 자체는 굉장히 좋았던 시도였습니다. 네. 자, 어떻게 보면 양주가 지난 12경기 동안 승리가 없는 동안은 조금은 좀 웅크리면서 본인들이 하고 싶은 축구를 못한다는 느낌을 줬었는데 오늘 경기만큼은 뭔가가 그래도 축구다운 축구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승점 3점보다는 1점이 더 낫다라는 판단을 박성배 감독이 최근에 했던 것 같은데요. 네. 그 부분을 이제는 승점 3점이 필요해지다 보니까 보다 더 공격적으로 나가고 있고요. 지금처럼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모습을 좀 늦게 보여주는 아쉬움은 있지만 승점 3점 오늘은 분명히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창원은 후반전에 투입한 최동호가 굉장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네. 임예담. 자, 중앙 연결 슬라이딩 태클로 끊어내고 있고요. 자, 양팀 모두 한 번씩 주고받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또 김영환이 침착하게 상대방들을 따돌리면서 후방에서부터 다시 출발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오늘 창원은 이승규를 빼놓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죠. 이승규 골키퍼가 정말 결정적인 장면들을 몇 차례 세이빙을 해주면서 현재까지 팀의 동점을 또 이끌었던 장본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김현중 잘 이겨냈고 오른쪽 뿌려줬습니다. 자, 하지만 최동호를 끊어내고 있는 주종대였고요. 양준모. 창원 입장에서도 생각보다 동점골이 좀 빠른 타이밍에 터져 나왔기 때문에요. 남은 시간 동안 지금 과감해진 모습들이 미드필더 지역에서 좀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전반전에 많았던 근데 세컨볼을 자, 지금은 잘 지켜냈습니다. 자, 전반전에 잘 풀리지 않았던 그 패스 정확도가 후반전에는 그래도 조금은 올라간 느낌이 주고 있어요. 자, 하지만 지금은 기회는 양주에게 옵니다. 안쪽 투입. 자, 하지만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반대편 측면을 볼 수 있을까요? 먼 거리 때립니다만 오른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자, 지금은 마음 놓고 한 차례 장전을 해봤던 심은섭인데 네, 심은섭도 지금은 박동훈에게 패스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좀 미안한 마음을 보냈고요. 자, 하지만 충분히 때릴 만한 위치였죠. 네. 앞에 아무도 없었고 그리고 회전이 많이 걸리지 않으면서 위협적인 슈팅을 시도해봤었는데 방향이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드린 순간 창원에게 기회가 또 옵니다. 양준모 앞쪽으로 찔러주는 거. 지금 하프 스페이스 쪽으로의 김동희의 움직임도 좋았지만 최윤성이 이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네. 정말 말 그대로 읽어내면서 잘 차단을 했고요. 그러니까 창원이 결국에는 이렇게 하프 스페이스로의 침투가 이번 시즌 좀 좋았던 팀들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이 후방에서의 빌드업이 오늘 전반전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측면에 대한 활용을 정확하게 할 수가 없었어요. 네. 후반전이 되면서 득점을 했고 본인들의 템포를 되찾아가면서 본인들의 장점인 하프 스페이스 침투 후반전에 적극적으로 살아나고 있는 창원입니다. 자, 임예담 살짝 빼줬고 자, 붙여줍니다. 패스 그러나 네. 뒷발이 올라갔습니다. 업사이드 반칙. 야, 하지만 말씀해주신 대로 움직임이 확실히 창원이 살아났어요. 네, 이런 패스가 물론 업사이드가 선언되기는 했지만요. 양주 수비수들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움직임과 패스가 투입이 된다. 남은 시간 동안 수비진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자, 이제 후반전도 30분 정도가 남아있는데 양팀 팽팽한 경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주는 이동건과 현승윤의 컨디션이 전반전은 좀 좋았던 거에 비해서 지금은 약간 템포를 창원 쪽에 내어주다 보니까 압박에 대한 타이밍도 약간은 좀 줄어드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기동성이 필요한 양주이긴 한데 이 부분을 좀 선수들이 끝까지 힘을 내보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확실히 신태환 선수의 피지컬을 느낄 수 있었던 장면이었고요. 신태환 선수가 물론 후방 빌드업 상황에서의 아쉬움은 분명히 있지만 최경동 감독 입장에서는 정말 애제자로 키울 수밖에 없는 게 정말 필요한 순간 이번 시즌 득점을 많이 기록을 해주고 있거든요. 네. 지금은 잘 빼냈어요. 최동호 수비가 오른쪽으로 이러지 빼줬고 않았어요. 임예담 돌려줍니다. 열려요. 이거를 그대로 흘리네요. 자, 지금 사실 뒤쪽에 눈이 달리진 않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두 차례 정도 양주도 그리고 이 창원도 계속해서 큰 실수가 좀 있었습니다. 네. 직전에 현승윤 선수였던가요? 자, 반대 전환 해주고 있습니다. 자, 터치가 살짝 길었는데 자, 이렇게 딜레이가 되면은 놓칠 이가 없는 김영환 선수고. 뭔가 등을 지려는 수비보다는
그대로 좀 볼을 소유를 했어야 되는 이 현승윤인데 네. 자, 그리고 스피드가 빠른 김슬기를 투입시키고 있는 최경동 감독이고, 자, 그리고 양주 역시나 말씀하셨던 유창균이 네, 유창균이 인상을 가득 쓰면서 들어오고 있어요. 네, 유창균 선수는 정말 왼발이 날카로운 측면 풀백이기 때문에 어느 포지션에 투입될지에 대해서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과연 이 선수들의 변화를 통해서 양 팀이 어떤 경기를 만들어낼지. 일단 유창균이 왼쪽 측면의 수비수가 아닌 한 칸 위에 미드필더 측면 공격수로 투입이 된 것 같거든요. 네. 일단 지금 턴은 양주에게 있습니다만 천천히 상대방의 간을 보고 있다가 뿌려줍니다. 헤더. 지금도 사실 박동훈의 터치가 좀 길었어요. 자, 김슬기 들어오자마자 자신의 장기인 스피드를 한 차례 보여줬습니다. 반칙까지 얻어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경고가 나오고 있는 양주시민축구단 심은섭이 또 옐로카드를 받았습니다. 네, 이렇게 된다라면 지금 미드필더 두 명인 현승윤과 심은섭이 경고가 있기 때문에 수비에서의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게 된 양주입니다. 네, 확실히 압박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 이 경고를 갖고 있다는 것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한 번에 띄워주는 공. 네,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출발하고 있는 양주. 그리고 한 번의 연결. 자, 네. 이번에도 역시 안정적인 수비를 보여주고 있는 김영한. 네, 김영환도 물론 이번 시즌 박경익과 계속해서 출전 경쟁을 펼치고는 있지만요. 투입됐을 때 수비적인 상황에서 혹은 또 공격적인 상황에서 워낙 좋은 능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 경쟁자가 박경익이기 때문에 김영환 선수에게는 좀 아쉬울 수는 있겠지만 최경동 감독 입장에서는 정말 두 명의 우수한 풀백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이번 시즌 그래도 믿을 구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스로인 뒤쪽으로 봤고요. 다시 리턴 바로 갑니다. 자, 크로스 수비가 먼저 자, 맞아냈고, 세컨볼 비는데요? 자, 흘러나온 거. 네. 네, 반칙 아니라는 주심의 손짓. 양주모가 살짝 빼줬고, 자, 앞쪽으로 뿌려줍니다. 임예담 다시 돌려줬고, 자, 천천히 올라오고 있어요. 볼을 지켜내고 있고, 패스워크가 살아나고 있는 살아나고 상황입니다. 있어요. 살아나고 있어요, 창원. 오, 지금은요. 네. 저 지금 비명 소리가 이까지 들렸습니다. 이현성 선수가 사실은 이 장면도 좀 고의로 태클을 들어갔다라고 보긴 좀 어렵거든요. 그렇죠. 확실히 볼을 조금 흘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몸을 날려봤던 것 같은데, 네. 자, 지금 약간 위험한 반칙이 나오긴 했습니다. 박동훈 선수가 오른쪽 발목을 조금 감싸주면서 다행히 일어났습니다. 네, 다행히도 박동훈 선수도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만한 장면은 아니었고요. 네. 이현성 선수 입장에서는 오른쪽 스터드를 들고 들어갔는데 그 부분에 박동훈에게 터치가 되지 않은 점은 다행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도 창원 압박 거셉니다. 그러나 지금은 반칙. 지금은 한번 신경질을 내봤던 현승윤인데, 네, 현승윤이 공을 잡을 때 창원 선수들이 좀 압박 포인트를 지금 가져가고 있거든요. 네. 그만큼 선수들이 이제 예민한 시간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윤선호의 발을 따놓은 이 공은 끊겼습니다. 지금 양주는 이승엽 선수가 빠지고 유창균이 투입된 거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도 패스가 조금은 길었죠. 자, 양주의 스로인으로 경기 이어지겠습니다. 지금은 터치가 되지 않았어요. 네. 하지만 백업을 통해서 또 뚫어내고 있는데요. 네, 윤선호가 성큼성큼 전진을 했고요. 이게 그러나 패스가 길었습니다. 양팀 모두 이 패스의 정확도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은 양주의 패스가 몇 번씩 흔들렸어요. 그리고 지금 창원의 롱패스는 연결되지 않았고요. 그래도 양주가 오늘 경기는 정말 공격적으로 많은 시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양주 팬들도 이번 시즌 가장 공격적인 양주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공격적인 시도들을 정말 많이 하고 있는 양주입니다. 자, 주종대 이번에도 올라와 있고 스피드 점 붙여봅니다. 나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수비가 먼저 차단. 지금 후반전에 또 최동호 선수를 괴롭히기 시작한 주종대인데, 사실은 저 장면에서 바깥쪽으로 칠 거라는 생각을 하기는 쉽진 않거든요. 네.
주종대 스피드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정말 자신 있게 바깥쪽 라인을 타면서 드리블 돌파를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은 유창균이 스로인을 준비하고 있고요. 자, 이마의 주름이 화면에 가득 담기고 있는 유창균. 높게 던져줬습니다. 자, 세컨볼 열려요. 네. 자, 하지만 수비 백업이 좋았던 창원이었고요. 자, 지금은 일시적으로 이승규 골키퍼가 자리를 비웠었는데 또 그 자리를 잘 메워줬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점이 직전 장면에 권현선 선수가 헤더 경합을 좀 과감하게 시도해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김슬기의 스피드를 보고 계십니다. 자, 서로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네. 네, 주심은 양주의 볼을 선언했습니다. 심훈섭 선수가 저렇게 노련하게 본인들의 볼이라고 소유를 주장을 했기 때문에 볼 소유권을 또 한 차례 가져올 수가 있었고, 그러니까 직전에 뭔가 공중볼 장면에서 누구나 경합할 수 있는 상황이 권현성 선수에게 생겼었거든요. 네. 근데 본인이 헤딩에 대한 자신감이 없더라도 그 장면은 좀 경합을 시도를 했었어야 됩니다. 자, 지금은 잘 빼줬어요. 양주모 왼쪽 김슬기. 자, 김슬기 진입되나요? 왼발로 올려줬는데 그러나 살짝 길었습니다. 지금도 김슬기가 확실히 스피드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요. 네. 하지만 조금은 정교함이 아쉬웠습니다. 그러면서 양주의 스로인. 오늘 측면 두 팀의 측면 공격수들은 계속해서 1대1 상황에서 좀 상대를 벗겨내는 움직임들은 있거든요. 네. 지금은 레슬링. 네. 네, 창원에게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지금 이현승 선수가 정말 또 영리하게 돌아섰기 때문에요. 현승윤 선수 입장에서는 파울을 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현승윤은 오늘 경고가 있습니다. 지금은 정말 뒤쪽에서 안 왔어요. 네. 그러면서 창원시청 앞서서도 프리킥 이후에 또 득점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자, 지금도 굉장히 기분 좋은 위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창원시청은 또 한 명의 교체 카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조범석 선수가 그라운드의 모습을 나타내고 네, 있고요. 그러면서 김민규 선수가 빠지게 됐거든요. 네. 아마도 조범석 선수가 그대로 김민규 선수의 포지션인 최전방 공격수로 투입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창원이죠. 창원은 모든 필드 플레이어 교체를 다 쓰게 됐습니다. 지금 세트 플레이 상황에서 양준모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날카로운 장면을 만들어낼 수 있는 창원이거든요. 네. 확실히 양준모가 이 세트 플레이에 일가견이 있거든요. 오늘 왼발로 멋진 킥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이번에는 어떤 킥을 보여줄지. 자, 양준모의 눈이 바쁩니다. 가볍게 띄워줬고 헤더! 네! 자, 흘렀는데 자, 일단 수비가 걷어냈습니다. 직전에 신태환의 득점 장면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요. 양주의 이 세트 플레이 상황에서의 수비 집중력 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다시 왼쪽으로 신태환. 자, 박스 안쪽 개인기까지 부리고 있습니다. 신태환 오늘 신났습니다. 네. 많은 숫자의 선수들이 가담이 되어 있었는데도 크로스가 너무 쉽게 들어오는 느낌이 있었고요. 네. 직전 장면에 박청혁 골키퍼가 촘촘하게라는 콜을 계속해서 했었는데 아무도 이 세 명의 경합을 붙어주는 양주의 수비수가 없었습니다. 자, 사실 조범석이 머리에 정확하게 맞추지 못해서 그렇지 임팩트만 걸렸더라면 바로 득점이 될 뻔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수비수들은 골키퍼의 이런 콜을 좀 잘 들어주고 따라줘야 되는 게 사실은 골키퍼가 전체적으로 경기를 보고 있기 때문에요. 그죠. 자, 지금 양주에게 기회가 옵니다. 자, 권현성 살짝 내주는 공. 자, 지켜내고 있는 유창균의 왼발. 그러나 막혔고. 자, 아직까지는 양주가 지켜내고 있습니다. 자, 권현성의 패스 살짝 길어 보이는데 네, 유창균에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확실히 상대적으로 체력이 조금 남아있는 유창균이기 때문에 자, 계속해서 힘을 내보고 있습니다만 창원의 수비를 후반전에는 잘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 패스 앞쪽으로 붙여줍니다. 자, 임예담 살짝 빼주는데 이거 선택이 좋지 않았네요. 네, 이렇게 되면 양주에게 기회 옵니다. 자, 잘 접어냈고 권현성의 왼쪽 패스 유창균. 또 침투해줘야죠. 네.
하지만 확실히 많이 뛰어서일까요? 일단은 기다리고 있는 포지션. 확실히 선수들, 특히나 선발 출전했던 선수들 같은 경우에 이제 체력 부담이 조금씩 올 시간대인데, 자 지금은 심은섭에게 기회가 옵니다만 신태한 잘 버텨줬어요. 자, 앞쪽으로 길게 양준모 이어받았습니다. 연결 김슬기 좋습니다. 잘 창원 빼줬어요. 오랜만에 속도 맞습니다. 올라가요. 네. 김슬기, 자 어디로 가나요? 김슬기 올려줬는데, 그러나 이번에는 박청효 골키퍼가 안아냈습니다. 근데 저는 직전 장면에 권현성과 교체 투입된 이종환의 움직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네. 양주도 사실은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지금의 체력을 또 유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체력이 어느 정도 남아있을 때 공격적인 장면들을 만들어내줘야 되거든요. 근데 유창근이 공을 잡았을 때도, 그리고 직전에 심은섭이 공을 잡았을 때도 권현성과 이종환의 붙어주는 타이밍 자체가 늦어지다 보니까 슈팅으로까지 이어지질 못했던 양주의 공격이었습니다. 네. 자, 그만큼 선수들 사실 체력이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하다고. 자, 이 장면 끝나고 말씀을 이어가죠. 김슬기의 크로스, 일단 뒷발로 빼주는 선택을 했던 조범석인데, 자 앞서서 헤더도 그렇고 조금은 빗맞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조범석에게 어느 정도 효과적인 연결이 되고 있다라는 점은 창원에게도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네. 그러니까 양주가 전방에서 해결해주지 못하니까 오히려 창원에게 지금같이 역습 형태를 몇 차례 맞이를 하고 있거든요. 전방에서 최대한 공을 잡았을 때 공격수 선수들은 패스 이후에 제2 움직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줄 필요가 있는 양주입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박성배 감독이 뭔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심판진들과. 네, 어떤 얘기들을 나누고 있을까요? 일단은 뭔가 불만이 있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최일호 주심이 본인이 정확하게 상황에 대한 인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기심이 이태호 대기심과 함께 박성배 감독에게 상황에 대한 전달을 해줬고요. 어느 정도 박성배 감독도 설득이 됐습니다. 네. 자 그리고 넘어져 있던 신태한 선수도 일단 다행히 일어났고요. 네, 창원시청의 스로인으로 경기 이어집니다. 네, 지금은 드롭볼 상황인 것으로 보이죠. 네, 이 직전에 터치라인을 나가기 전에 최일호 주심이 휘스를 불었기 때문에요. 그대로 드롭볼로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박성배 감독은 이 소유권에 대한 약간 항의를 해봤던 것 같은데, 지금 드롭볼이 이제 주어지기 전에 만약에 스로인이었더라면 본인들의 볼 소유권이 아닌 창원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야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어떻게 보면 항의가 받아들여졌네요. 자, 창원시청의 선수들이 압박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연결이 또 되네요. 지금은 잘 빼냈어요. 이종환 1대1 해도 돼요. 잘 빼줬어요. 열립니다. 자, 박동훈, 이거는 박동훈 왼발 때린 거예요. 지금은 벗어납니다. 박동훈 선수가 사실은 풀백 쪽에 위치를 하면서도 이렇게 중앙 지역으로 들어와서 지금 같은 왼발 슈팅으로 많은 시도들을 시즌 초반에 보여줬었기 때문에 잡는 순간부터 박동훈 슈팅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잘 접어냈거든요. 하지만 슈팅이 덜 감겼습니다. 네, 마치 손흥민 선수가 슈팅을 시도하듯이 왼발로 슈팅을 시도했는데 임팩트가 정확하게 걸리지 않다 보니까 슈팅의 파워도 그리고 감겨 들어가는 궤적도 정확하게 맞추기는 어려웠습니다. 네. 자, 하지만 이 앞에 있던 이 김현중을 제쳐내는 데까지는 정말 좋았거든요. 네, 오른발로 공이 약간 바깥쪽으로 흐를 뻔했는데 무게중심을 흐트러뜨렸지만 살짝 그래도 볼은 일단 컨트롤 자체는 좋았거든요. 네. 슈팅까지 잘 가져갈 수 있었던 박동훈이었고, 저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박성배 감독이 박동훈 선수를 이번 시즌 어느 정도 공격수로도 기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양주 한 골 더 가자 화이팅이라고 또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양주가 정말 득점 가뭄이었었거든요. 네. 그리고요 또 승리를 못 본 지 12경기가 됐습니다. 네. 이거는 압박이 좀 좋지가 않았고요. 네, 휘슬이 울렸습니다. 지금은 네, 경고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심은섭은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일단은 신태한 선수의 첫 번째 터치가 좋지 않다 보니까요. 네, 자 깊긴 했습니다. 자, 심은섭 오른쪽 무릎을 감싸주면서 일단 일어나긴 했습니다만, 자, 선수들 조심해야겠습니다. 자, 하프라인 부근에서 양주시민축구단의 프리킥 기회.
자, 거리가 좀 먼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꽤나 많은 선수들을 전방으로 투입시키고 있습니다. 네. 윤선호도 있고 최윤성도 있기 때문에 높이 싸움을 지금 같은 세트피스를 통해서 살려보려는 박성배 감독입니다. 자, 붙여줬습니다. 자, 강한데요. 그러나 신태환이 머리에 먼저 맞춰냈고, 자, 흐른 볼 아직 있습니다. 윤선호. 그러나 양준모가 따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창원도 역습 한번 가져가 볼 필요가 있거든요. 하지만 약간 지연이 되는 느낌은 있는데요. 네, 양준 선수들 수비 전환 됐습니다. 최동호. 네, 지금은 반칙. 네. 그래도 이동건 선수가 적절한 타이밍에 이 창원의 역습을 한 차를 막는 파울을 하면서 경고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영리했던 이동건의 파울이었습니다. 네. 김현중. 자, 넘어지면서 패스 이어졌고요. 양준모, 이현성이랑 원투 패스. 자, 신태환은 왼쪽을 봤습니다. 지금 패스가 굉장히 예쁘게 돌아갔어요. 네, 원터치 패스가 살아나고 있는 창원이 되고 있고요. 네, 그러나 김슬기의 노림수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도 임예담과 좀 눈이 맞자마자 공간적으로 패스를 시도했기 때문에 시도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자, 왼쪽 측면 유창균. 자, 선수들 많이 밀집되어 있는데 지금 태클 좋았습니다. 창원이 역습을 가져갈 수 있나요? 이현성 몰고 올라옵니다. 네. 살짝 빼줬고 일단은 한 템포 쉬어갑니다. 자, 반대 전환 됐어요. 임예담 뒤쪽으로 빼줬고 최동호. 자, 오늘 최동호 좋거든요. 전방 투입 양준모 이어받았습니다. 자, 다시 최동호 패스 왼쪽 괜찮죠? 좋아요. 김슬기. 해결해줘야죠. 떴습니다. 오늘 김슬기의 왼발이 조금씩 빗나가네요. 네, 계속해서 양쪽 측면을 두들기면서 창원은 공격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들을 가져갔었고요. 순간적으로 최동호가 스피드를 끌어올리는 순간 창원도 원터치 패스를 통해서 이렇게 공격에 대한 마무리까지 임팩트가 아쉽긴 했지만 인상적인 공격 전개 과정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최동호 선수는 후반전 들어와서 실수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동호 선수가 오늘 경기 후반전을 완벽하게 지배를 하고 있고요. 네. 자, 양 팀의 후반전도 이제 10분여 정도 남아 있는데 과연 추가 득점이 나오게 될지. 일단은 우당탕탕 붙는 공격적인 양 팀입니다. 그러면서도 창원의 디테일은 조금씩 살아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이 패스워크들이 좁은 공간에서는 잘 살아났는데, 자, 이렇게 조금 상대적으로 쉬운 패스들이 조금 미스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네, 이런 패스들이 후방에서부터 연결이 되어야 창원의 이 차근차근 단계적인 빌드업도 더욱 이 가속도가 붙을 수가 있는데, 오늘 경기 제일 아쉬운 점은 창원 입장에서 역시나 후방 빌드업입니다. 네. 네, 차영환 선수도 오늘 경기 좀 빠져있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후방 쪽에서의 빌드업이 좀 어려움을 겪고는 있지만 일단 전방으로 투입이 되면 그래도 고무적인 어떤 패턴 자체는 만들어내고 있는 창원이거든요. 네. 그리고 창원시청 화이팅 할 수 있다라고 메시지를 남겨주셨는데 말 그대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또 승점 석점을 가져갈 수 있고, 지금은 전방 크로스 차단했고 뒤쪽으로 흐른 볼 아직 양주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자, 현승은 빨리 돌아나가줘야죠. 자, 유창규 올려줬는데 크로스인데요. 그러나 지금도 펄떡 뛰면서 김영환이 잘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조금은 패스가 부정확했습니다만 볼 지켜냈고요. 자, 버텨주는 끊어냈어요. 다시 뺏어냈고, 자, 뺏고 뺏기는 공방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양주의 볼이 선언됐고요. 양주의 선수들이 또 전방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유창균의 크로스가 간결하게 잘 붙어줬었는데,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승규가 뿌려주는 과정에서 약간의 미스가 있었습니다만 어렵게 잘 지켜냈고, 자, 일단은 양주가 또 먼 거리긴 합니다만 많은 인원을 전방에 두고 있습니다. 자, 박동훈의 발을 떠났고요. 헤더. 자, 박스 안쪽에서 걷어냈습니다. 자, 세컨볼. 자, 제쳐냈어요. 뒤쪽으로 빼줬고, 야, 붙여줍니다. 그러나 수비 헤더. 저거를 왜 왼발 슈팅을 가져가지 못했을까요? 네.
본인이 완벽하게 수비진도 제쳐놓고서 뒤로 가는 패스를 권현성이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 골 기록했을 때만 해도 분명히 자신감이 넘쳐 보였는데. 그렇죠. 자, 지금의 패스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살짝 빼줬고 장원도 슬금슬금 자, 왼쪽 잘 봤어요. 측면이 많이 비어 있어요. 김슬기. 그러나 지금은 네. 네, 김슬기 지금은 선수는, 김슬기 선수가 아쉬울 수밖에 없죠. 이거는 김슬기 선수 입장에서 이제 최윤성 선수가 공에 대해서 들어올 때 이 충돌할 때 이 각도 자체가 사실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넘어지는 순간 파울일 거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요. 네. 하지만 주심은 꿈쩍도 하지 않았고요. 양주의 골킥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권영선 선수 이야기를 오늘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물론 선제골 과정 권영선 선수가 없었더라면 양주의 선제골도 분명히 어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이후 과정에서 본인에게 좀 왔던 찬스들에 대한 소극적인 움직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체력 때문일까요? 네, 스타일이었던 것도 같아요. 공을 잡고 뭔가 들어가는 선택이나 과감함은 살아있는 권현성인데 그 다음 동작에 대한 슈팅을 좀 아끼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지금은 창원에게 또 기회가 옵니다. 임예담 접어넣고 중앙 봤습니다. 그러나 터치가 되지 않았고 하지만 흐른 공 다시 따내고 왼쪽 봤습니다. 김슬기 스피드 끌어올립니다. 네, 왼발 크로스 굴절되면서 코너킥. 자, 일단 김슬기 선수는 웬만해서는 측면으로 스피드를 끌어올리고 있어요. 네, 바깥쪽으로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런 부분이 오히려 역으로 이용해서 왼발로 크로스를 올리는 척하면서 접어냈을 때 오히려 지금은 박동훈 선수 입장에서는 수비를 하는 게 더 어려울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경고를 받은 현승윤을 빼주고 윤도화를 투입시키는 박성배 감독입니다. 창원의 코너킥 기회. 김슬기 오른발을 떠났습니다. 자, 지금은 오픈헤더 찬스였는데 양진모가 아쉬워하는 이유는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은 정말 말 그대로 오픈헤더 찬스였거든요. 지난 파주와의 무승부 때도 사실은 양주는 1대0 리드를 결국 세트플레이 상황에서 지키지 못했거든요. 네. 세트플레이 상황에서 본인들이 득점만 노릴 게 아니라 일단 수비적으로 안정감을 찾아야 됩니다. 네. 저는 박정호 골키퍼가 분명 수비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선수들에 대한 마크를 주변의 공격수들에 대한 움직임을 좀 체크하라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지금 몇 차례나 계속해서 너무 프리하게 공격진들을 놓아주고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정말 창원에게 오픈 찬스가 여러 번 났어요. 사실 창원이 살리지 못해서 그렇지 정확하게만 맞았더라면 창원도 스코어가 지금 한 점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자, 남윤성 해설위원 실물이 더 잘생기셨던데 자,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자, 사실 이 중계 초반에 증명사진 저희가 띄우잖아요. 자, 그 사진에 비하면 확실히 실물파긴 합니다. 약간 이 사진이죠. 네. 사진을 제가 새로 찍으려고는 하고 있는데 내일 찍어야겠습니다. 네, 빨리 찍길 바라겠고요. 자, 지금은 띄워줬습니다. 헤더. 자, 세컨볼 상황. 양쪽에 기회가 옵니다. 이종환인데요. 이종환 이종환이 벗어났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은요 김현중 선수가 워낙 과감하게 들어오고 있는 이종환 선수에 대한 움직임을 잘 예측을 하고 있었고요. 다시 이종환, 그러나 슈팅은 높게 떴습니다. 이종환 선수가 계속해서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만 오늘 양주의 슈팅이 좀 많이 뜨네요. 지금 과감한 돌파. 그러나 김현중의 벽을 뚫어내지 못했습니다. 한 번의 연결. 잘 떨궜어요. 조범석 뒤쪽으로 빼줬고 어디로 가나요? 왼쪽 봤습니다. 그러나 수비가 먼저 차단. 이 과정이라면 양주도 속도를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네, 다시 이종환, 주종대 오버래핑 올라와주고요. 주종대 잘 빼줬어요. 패스가 지금도 네, 그렇죠. 자, 업사이드 반칙이 선언되긴 했습니다만 이승규 잘 막아내고 있습니다. 네. 침착하게 방향을 설정하지 않고 가운데를 잘 지키고 있었던 이승규였고요. 주종대가 전진할 때 뭔가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양주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를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일단은 걷어내고 있는 모습. 양팀의 경기 어느새 이제 정규 시간 3분가량 남아 있습니다. 네. 저도 지금 방금 시간 체크를 했는데
벌써 87분입니다. 네, 말 그대로 벌써예요. 네. 시간이 정말 잘 가고 있는 양 팀의 빠른 템포의 경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자 조금 무승부는 양 팀 모두 아쉬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뒤쪽에서 태클이 기뻤습니다. 윤다 선수가 아무래도 좀 무리했던 태클 동작이긴 했고요. 네, 확실히 최동호가 후반전에 좀 잘해주고 있다 보니까 좀 견제성의 태클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좀 깊긴 했습니다만 일단 경고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또 지도자의 성향에 따라서 저런 부분을 억제시키는 감독들이 있고요. 네. 또 저런 부분을 장려하는 감독들이 있거든요. 네. 부상으로만 이어지지 않는다면 사실은 공격수로서 저런 압박은 괜찮습니다. 네. 자, 지금은 붙여주는 선택하는데요. 하지만 핸드볼을 주장하고 있는 양 팀의 선수들인데 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신태한 침착하게 이승규 골키퍼. 자, 이승규는 킥이 좋아요. 네. 이승규 골키퍼는 사실 최경동 감독 입장에서 정말 고마운 존재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번 시즌 정말 숱한 위기들을 정말 대단한 세이빙 능력으로 극복을 했었고요. 결국 그러한 이승규의 세이빙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창원이 시즌 중반에 3연승도 기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은 잘 열어줬습니다. 김영한. 자, 크로스 붙여줬고, 양준모의 대체 살짝 길었죠. 확실히 크로스의 파워가 강하다 보니까 공중볼을 바로 앞쪽에 떨구지 못했던 양준모였고요. 양준모가 오늘 경기 모든 터치들이 거의 완벽에 가까웠는데 지금 장면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네, 물론 난이도가 조금 있긴 그렇죠. 했습니다. 네. 하지만 또 월클이 되기 위해선 저걸 해내야 되는 게 또 선수잖아요. 여기에서의 클래스를 조금씩 선수들이 올려서 지금은 양주에게 위험한 실책이 나올 뻔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권현성의 터치가 앞쪽 공간으로 가져갔어야 되는데. 네. 자, 이현성 오른쪽 빼줬고, 김슬기 지금 오른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오른발 크로스. 지금은 끊겼고 다시 이어받았습니다. 뒤쪽 빼주고 크로스 붙여줍니다. 지금은 창원에게 기회가 옵니다. 임예담 살짝 빼주는 이어지지 않네요. 하지만 흐름볼 다시 지켜내고 있는 김영한. 잘 빼냈어요. 네, 임예담. 어떻게든 결과물이 임예담. 나와야 돼요. 양준모에게 버텨내고 있는데, 자, 양준모 선택 일단 왼쪽 빼줍니다. 이현성 다시 리턴 패스. 또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야, 박스 안쪽 들어왔습니다. 중앙 잘 열어줬어요. 슛! 그러나 온몸으로 막아내고 있습니다. 자, 정규 시간 이제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자, 일단 창원이 다시 따냈습니다. 자, 빼주는 과정에서 김주헌 공격 가담을 해주고 있고요. 수비 집중력이 살짝씩 흔들리고 있어요. 네, 경기 막판 흔들리고 있는 양팀. 임예담 돌파합니다. 임예담. 그러나 주종대가 막아냈습니다. 자, 정규 시간 모두 다 흘러갔고요. 굉장히 뜨거운 경기가 경기 막판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물론 양주도 오늘 경기는 좀 더 공격적으로 경기에 나서고 싶을 거고 승리를 챙기고 싶었기 때문에 공격 지역 쪽으로 나가다 보니까 뭔가 수비적인 밸런스가 흔들리고는 있습니다. 네, 양 팀의 추가 시간 3분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세트 플레이 끝까지 양주 입장에서는 집중해야죠. 네. 자, 양준모 올려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박청효가 잡아냈습니다. 네. 그리고 빠르게 뿌려주는데요. 자, 윤도화가 뿌려줬습니다. 자, 그러나 지켜내기가 어려운 양준대. 일단은 이번에는 지켜냈습니다. 자, 오른쪽 측면에서 이종환. 네, 1대1 과감하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좋아요. 그러나 네. 김영환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영환 선수가 지난 부산교통공사와의 경기에서 선발 출전했을 때도요, 이강욱 선수를 거의 정말 원천 봉쇄하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스피드도 좋고 방향에 대한 이 전환 과정도 워낙 좋은 지금 김영환이기 때문에 얘들아. 남은 시간에서의 수비 능력도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추가 시간도 이제 절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일단은 소유권은 창원에게 있습니다. 이승규 골키퍼 멀리 걷어냅니다. 자, 헤더 스피드를 끌어올리는 양팀의 선수들인데, 자, 일단은 양주가 자, 지금은 패스 미스예요. 자, 김영환이 전방을 또 지배해주고 있습니다. 이현성, 네, 중앙으로 가고 있는데요. 자, 한 타이밍 늦었죠. 김현중.
자, 밀집된 수비를 뚫어낼 수 있는 창원이 될지. 아, 지금은 이거는요. 하지만 백업 좋았습니다만. 갈 수 있습니다. 자, 백업과 자. 백업이 이어지고 있는데. 권현석 갈 수 있는데요. 자, 이동건 지연되고 있습니다. 네, 신태환이 이겨냈습니다. 자, 추가 시간도 이제 거의 다 흘러갔어요. 자, 또 뺏어냈고. 자, 기회 옵니다. 아, 선수는 네. 지쳤습니다. 아, 지금 권현성이 뛰면서 본인이 발이 안 된다는 걸 느꼈어요. 네, 정말 많이 뛰었던 권현성이고요. 자, 이제 30초 가량 남아 있는 양 팀의 경기입니다. 최동호 밴드를 벗고 띄워줬습니다. 아, 그러나 슈팅까지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자, 마지막 공격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알고 있는 박청효 움직임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길게 붙여주는데요. 자, 하지만 먼저 발에 맞췄던 건 김주헌이었습니다. 네, 주어진 시간도 이제 다 흘러갔습니다. 정말 마지막 찬스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권현성. 네, 패스가 끊겼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양 팀의 치열한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2021 K3 리그 22라운드 양주와 창원의 맞대결에서는 승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네, 창원은 결국에는 신태환 선수가 마무리를 해줬고요. 아, 제가 오늘 후반전 들어서 특히나 권현성 선수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마지막에 권현성 선수가 눈은 공으로 향해 있지만 몸이 쫓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사실은 좀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그만큼 사실 권현성 선수가 이번 시즌 초반에는 흐름에 이제 기회를 받지 못했지만 후반기의 흐름에서의 기회를 받으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가진 능력이 많아 보이는 선수였기 때문에 제가 사실 아쉬운 부분을 표현을 했던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저렇게 뛰는 모습을 보면 권현성 선수 정말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요. 분명히 좋은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오늘 경기 남은 기간 동안 권현성 선수가 얼마만큼의 활약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양주는 또 잔류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양 팀의 치열한 경기는 결국에는 승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양 팀 모두 승점 1점씩을 가져갔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캐스터 이태곤이었고요. 남윤성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